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문찬입니다. 조금 전에 뵀죠, 어머님? 아닌가요? 둘째 동생이요? 네. 방금 전에 옆 건물에서 고3 수시 설명회 끝내고 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급하게 왔는데 또 오셔가지고 앉아 계셔가지고. 일단 중3 어머님이시죠? 이제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한손부터 나옵니다. 저희 누나가 지난 겨울에 입시를 끝냈습니다. 5년 전에 큰아이를 보냈어요. 첫 큰조카.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문찬아, 고3 엄마 2번은 못하겠다. 어머님 2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근데 석현이 또 있잖아. 둘째가 있거든요. 둘째가 작년에 고3이었어요. 이제 끝냈어요. 끝내고서 어제 제가 강연 마치고 밤에 10시 반인가 집에 퇴근하는 길에 누나랑 통화를 했어요. 설명회 때 강연을 한참 하는데 중간에 저희 조카 샘플 데이터를 보여드려요. 이렇게 원서를 썼었다까지 다. 그러니까 저희 조카 원서 쓴 게 기억이 딱 나는 순간에 이놈의 자식은 잘 공부하고 있나 전화했어요. 하니까 누나 어떻게 지내? 하니까 매형이랑 놀러 다닌대요. 큰아이는 이미 대학 졸업했고요. 둘째는 대학교를 안양에서 성대로 갔거든요. 지하철로 내정거장인가 세정거장이에요. 근데 기숙사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버리고 누나는 매형이랑 그냥 매형 쉬는 날 놀러 다닌대요. 어머님들도 그러실 때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들 3년 동안은 힘드실 거예요. 어렵게 하셔야 돼요. 저희 누나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딱 한마디예요. 누나 나도 내 자식이면 그렇게 못해. 제가 그랬거든요. 내 아들 딸은 정말 힘들어요. 힘겹게 준비를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준비하면 절대 쉬운 대학밖에 못 갑니다. 고3 선배들이 대학교 간 선배들이 해왔던 거 똑같이 해야 돼요. 입시 계속 바뀌잖아요. 제가 뒷부분에서 바뀐 제도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지금 선배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바뀌는 거에 대응을 할 겁니다. 바뀌는 것만 막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도 개편안 된 거 설명. 그거 안 들으셔도 돼요. 솔직하게. 이미 다 자료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접할 거잖아요. 현행 입시를 먼저 아시고 어렵게 하셔야 되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특목 자사고보다는 이 동네 지역 자사고라든지 일반고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들어보시고요. 제 연락처는 이 인물에 적혀 있습니다. 강연 끝나고 집에 가신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세요. 편하게. 저거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하나요? 이건 제가 못 해드립니다. 대신에 그 외적인 것들 아무거나 다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물론 전화 잘 안 받을 겁니다. 지금도 전화기 없어요. 밖에 있거든요. 강연하는 동안은 전화 못 받을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릴게요. 어제 반포에서 고3 설명회 하나 하고 대치동 가서 고1 설명회 하나 하고 저녁에는 하남 가서 강연하고 10시 반에 온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벌써 2번째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안 되면 문자 남겨주세요. 편하게 그냥 지나갈게요. 일단 전형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올해 아이들이 뽑는 건데 이건 내년 겁니다. 올해 거 아니에요. 27학년도 여기까지 발표가 돼 있어요. 지금 28부터는 조금 바뀌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현재고 여기서 어떻게 바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시의 교과전의 이름은 아시죠? 내신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적혀 있죠. 교과, 종합평가, 정성평가라는 반영 대학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교과 100이 대학이 거의 없어지고요. 이제 뭐가 생겼어요? 교과 90, 80, 90 여기 붙는 게 정성평가, 종합평가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는 내신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뭐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생기부? 내용을 보겠다는 거죠. 이때 이 정성평가라는 거는 주로 생기부에서 뭐 볼 것 같으세요? 저녁 가면 안 오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이요? 진로 활동? 뭐 세특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뭐 먼저 볼 것 같으세요? 이거는 숫자만 보는 거잖아요. 몇 등급인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이게 우선이에요. 최우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가는 친구가 등급은 좋은데 물리를 아예 안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점. 대학들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과목 밑에 딸린 세특을 볼 거예요.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근데 세특에서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하면서 대학들은 이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체크할 게 아니에요. 그 교과에 딸린 세특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평가할 것 같으세요? 그 세특을 통해서 그 과목의 능력. 아시겠죠? 그냥 숫자로만 평가를 안 하고 숫자는 1, 2, 3, 4, 5까지 끝나잖아요. 하니까 세특을 보면서 수학적인 능력, 국어적인 능력을 평가하겠다. 어쨌든 비교과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하나 더. 밑에 여기 적혀있는 숫자들 중에서요.
서울대 지역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균형은 어차피 학생부 종합인데 전교 1, 2등이 가는 거니까 성적 좋은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요즘 전교 1, 2등을 하려면 구등급제에서 1.1에서 1.2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연고대를 가려면요. 보통 한 1.3. 너무 세죠. 1.3이면 전교 3등에서 5등이에요. 서성한 가려면 1.5 정도. 중경예시까지 가려면 1.6에서 7, 8. 이게 교과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의 위치예요. 1.8등급 찍으려면 전교 20등 안쪽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어쨌든 이 숫자만 기억해 놓으세요. 서울 시내 10개 대학 정도를 가려면 교과 전형으로 한 1.7에서 8까지는 미니멈 받아줘야 돼요. 이게 넘어가면 교과 전형으로 못 가는 겁니다. 일단 하니까 지금 현재 선배들은 1.8로 교과 전형을 그 위에서 가는구나. 여기까지만요. 근데 이 동네 내신받기 어려운 건 사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보다는 주로 어머님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검토하실 겁니다. 앞으로 주로. 그런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가 서류 100으로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서류 100. 이 서류 100은 교과 몇 프로가 아니잖아요. 서류라는 얘기는 학생부를 다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근데 그때도 내신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맞죠? 내신도 보고 나머지를 다 보겠다. 그건 제가 파란색으로 두 개를 체크해놨죠. 성대랑 고대. 이 두 개를 체크해놓은 이유는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능 최저 4합8. 이거는 수능을 최소한 4개 합쳐서 8을 찍어라. 2등급을 다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균관대 수능 최저가 얼마라고 적혔어요? 3합7. 근데 성균관대가요.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그동안은 고대만 수능 최저가 있고 연대만 수능 최저가 밑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불리해요. 누가 들어오니까요. 이제. 지방 아이들이요. 수능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또 있어요. 수능 못하는 지방 애들 말고 또 누가 치고 들어와요. 누가 들어올까요? 수능을 할 능력은 되는데 안 하는 애들. 과거 애들 맞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으면 영과고 애들이 치고 들어오고 지방 아이들이 같이 섞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학교 선배들이 이걸로 많이 갑니다. 이걸 써야 영과고 애들은 수학, 과학만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4개를 다 평가하니까 국어랑 영어를 잘 안 해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게 붙기가 쉬웠다. 성균관대가 이제부터 생기니까 이것도 한번 도전할 수 있겠다. 수능체가 있으니까. 수능체가 있으면 지방 아이들 걸러질 겁니다. 그런데 한양대가 얘는 먼저 생겼어요. 작년부터. 3합7. 근데 수능체가 숫자가 좀 어때요? 여유가 있어요. 또 하나. 선발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무니까 합쳐가지고 100명도 채 안 뽑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은 작년에 이게 생기니까 강남 아이들은 숨통이 좀 튀겠다. 고대 말고 한양대도 한번 써볼 수 있나 봤는데 인원수가 너무 작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연대 수능 최저 있습니다. 그런데 2합 5에다가 영어 3을 받아오래요. 2합 5에 영어 3. 합치니까 3합 8이에요. 3개 합쳐서 8. 너무 널널하잖아요. 3합 7도 쉬운데 더 쉽잖아요. 연대는 왜 이렇게 쉬울까요? 수능 최저가. 대학교 수준이 있는데 자존심을 꺾고 수능 최저를 다운시켰어요. 어머님 자제분들 안 뽑으려고요. 누구 뽑으려고요? 영과고 애들 데려가려고. 답 나왔죠? 고대는 전형이 2개입니다. 어머님 자제분들은 이 동네 대학을 고등학교를 간다거나 그러면 이걸 쓸 거예요. 분명히. 그 특목 애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얘를 씁니다. 영과고 애들 민사고, 하나고, 외고랑 국제고. 걔네들을 데려가겠다는 소리예요. 대학에서는. 왜? 전형 하나 가지고서 이거를 전부 다 흡수를 해야 됩니다. 활동우수는.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수능 최저를 세게 갖다 놓잖아요. 그럼 특목 애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우수한 건 아는데. 그래서 얘 붙기는 얘보다 훨씬 어려워요. 연대는 수능 최저가 사실은 있으나 마나예요. 서울대랑 똑같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서울대 쓰는 애들이 똑같이 써요. 영재고에도 얘랑 쓰고 과고에도 얘랑 쓰고 민사고도 얘랑 쓰고 우리 동네 애들도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소한 일반 전형은 1300명을 뽑아요. 연대는 600명밖에 안 뽑아요. 그럼 뭐가 더 어렵겠어요? 서울대보다? 연대. 그래서 연대가 제일 어려워요. 고대가 제일 쉽고 아이러니하죠. 근데 고3이 되면 아마 연대는 포기하고 고대를 쓰는 게 많아요. 이 동네 아이들이. 실제로 고대 말고 성대 말고 다른 대학들도 중앙대가 그동안 혹시 융합형이다 탐구형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중앙대 학종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겼어요. 성장형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도 뭘 갖다 놨어요? 수능 최저. 학종인데 점점점 수능 최저가 생기고 있죠. 중앙대도 생겼죠. 그럼 이것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화여대도 수능 최저가 있기는 합니다. 좀 쉽긴 하지만 있어요. 이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걸 마지막 순간에 고르시게 될 거거든요. 실제로 이 동네 아이들 고대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1년 전 친구인데요. 2.4등급으로 서울대 에너지, 고대 에너지, 성대 에너지, 한양대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2.4등급이면 전교에서 한 25등, 30등 사이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은 서울대 웬만하면 못 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서울대를 질렀다는 얘기는 이 동네에서 좀 공부를 좀 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뭐 휘문, 중동,
단대, 숙명, 진성 그런 학교였을 거야 아마. 어쨌든 썼는데 이렇게 써면서 아이들은 상상을 하죠 이제. 2점대니까 스카이는 좀 어려워도 서성하는 하나쯤 붙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요. 얘 붙고 다 떨어졌어요. 실제로 여기 1년 다니고 군대 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서성함보다 뭐가 더 쉽다는 판단에 서는 거예요? 고대 붙기가 이렇게. 실제로 올해 입시 끝나고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고대 붙은 애들을 쭉 체크해봤어요. 차세대 통신 계약학과죠 이거. 여기에 숙명여고 2.6이 일단 붙더라고요. 이쪽도 좋은 과죠. 스마트 모빌리티 2.4도 붙었고요. 문과도 경제, 식자경, 통계. 문과 희망하는 친구 있나요? 어머님 중에서. 오늘 아무래도 수학, 과학 설명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과 지원자가 많죠. 네, 이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문과, 이과 전부 다 2등급 대 애들이 꽤 많이 붙더라. 그런데 사실 2.6 가지고서요. 이 친구 고대도 썼고요. 서성한도 썼거든요. 떨어졌어요. 이거만 붙은 거라는 얘기죠. 현재 기준 9등급제에서 선배들이 이렇게 써요. 한 2등급까지는요. 스카이, 서성한 죽 쓰는 게 맞는데 한 2.5가 딱 넘어갑니다. 이렇게. 9등급제 2.5가 넘어가면 실제로 다 포기하고요. 고대 쓰고 성대 쓰고 중대 쓰는 거예요. 파란색 수능 시자가 있는 것들. 그동안은 사실은 고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성대랑 중대도 들어왔잖아요. 하니까 수능 시자가 있는 걸 쓰면 2등급 중후반 아이들도 기회가 혹시 있을지도 있다. 다 붙는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숫자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2.5. 사실상 이 동네 친구들 2.5 찍으면 정말 잘한 거잖아요. 휘문고 30등 잘한 거 맞아요. 그런데 2.67을 찍었을 때 고대는 붙었는데 경희대는 못 가요. 어머님들이 안 쓴다고 착각을 하세요. 안 간다고. 못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항상 앞으로 입시 설명회 다닐 때요. 저 같은 사람 만나 뵐 거잖아요. 이제. 다 믿지 마세요. 의심.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믿지 마세요. 의심. 교육부 장관도 믿지 마세요. 그럼 누구 믿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모르세요? 우리 아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 우리 아이들을 픽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어디죠? 대학 말만 들으세요. 됐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는 사례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대학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시면 되잖아요. 이때. 대신에 이거를 볼 때 골라서 보시면 안 돼요. 정확히 봐야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어머님들은 사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경희대입니다. 네오르네상스가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에요. 서성한 밑에 대학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2.5등급에 선을 하나 거봤습니다. 동그라미가 붙은 아이들이에요. 2.0 앞뒤에 많아요. 동그라미가 다. 됐죠? 그리고 3등급 때는 동그라미가 거의 없죠. 하나 두 개 있네요. 3.1, 4.1, 4.2, 4.3, 3.9, 3.8. 3점대로 경희대를 붙는 학생들은 어떤 고등학교일까요? 그러면? 자사고입니다. 정확하신데 특목고는 아니에요? 왜? 이과에서 특목고는 어디죠? 과고. 맞잖아요. 과고는 여기 있잖아요. 6등급에. 5점대, 5.5, 5.7 있잖아요. 이렇게 5등급대들이 붙으면 걔네들은 과고구나. 3, 4등급대들이 붙으면 걔네들은 자사고구나. 휘문고는 아니에요. 이 자사고는 전사고예요. 전국 단위. 물론 민영아,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는 안 써요. 경희대 3점대 가지고. 서울대 쓰죠 걔네들은. 여기 자사고는 전사고인데 그 중에서도 공주, 한일고, 천안의 북일고, 김천고, 거창고, 대성고, 포스코고, 포항제철고 들어갔죠 다. 이런 학교가 다 3, 4등급으로 경희대를 써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전사고가 아니고 이 동네 자사고나 일반고라면 경희대를 붙으려면 몇 등급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2등급 초반까지. 됐죠? 이러니까 2.5가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대학을 낮출게요.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는 이상하게도 5점대도 있어요. 붙은 애가. 5등급대, 5등급대, 4등급대, 4등급대. 그래서 신기하게 문과에만 있죠. 지금. 이과에는 없죠.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문과는 그럼 얘네들은 어떤 고등학교예요? 외고구나. 이과에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과거 애들은 붙은 애들이 없구나. 이렇게. 1년 전에는요. 여기에 6등급짜리가 한 명에서 한 명. 동국대는 과거 애들을 많이 안 붙이는구나. 그러니까 동국대는 이과는 주로 일반고랑 지역 자사고 애들이 많이 붙고 문과는 외고도 섞이는구나. 근데 외고 애들이 섞였는데 이때 외고 4.5 때문에 5등급 때문에 등급이 떨어뜨렸으니까 이거는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우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평균 이제 2.37, 2.7, 2.4, 2.2, 2.4, 2.4, 2.6, 2.2, 2.4, 2.2, 2.3, 2.3, 2.2. 동국대 하려면 경희대보다는 낫겠죠? 한 2.5 정도는 돼줘야 되지 않을까요? 2.5. 이래서 제가 앞에서 이 숫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등급 정도. 3등급 찍으면은요. 동국대가 안 될 거예요. 아마. 3등급 찍으면은 여기 보이는 게 세종대입니다. 2.88이 문과 평균. 이과 평균은 2.8. 이러니까 3등급 찍으면 세종대보다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아래로요. 그러면 어머님은 3등급까지 가천대 쓰고 싶으세요? 안 쓰죠.
서울예대 쓰고 싶으세요? 3등급으로? 안 쓰죠. 그러니까 학종은 무조건 3등급 안쪽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2.5 혹은 아무리 인서울에 대학을 낮추더라도 3까지만 딱. 이게 9등급제에서 3이에요. 정확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입니다. 그 서류평가는 내신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는 거잖아요. 그때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진로 역량을 평가하고 공동체를 평가한대요. 연세대에서 말하는 거니까 믿으세요.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은 다시 말하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역량은 그냥 인성이에요. 착한 학생인가. 다른 대학도 똑같아요. 이쪽 대학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됐죠? 세부 사항까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이쪽 대학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학업 역량의 40%인데 보니까 교과 성취 수준 종합평가 내신을 보겠다는 소리죠. 이건 다 정확히 아시죠?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전체 내신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가 문제예요. 이 진로 역량이라는 것. 어머님들은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1 올라가는 순간 뭘 고민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할 것 같으세요? 아이들은? 지금 궁금한 건 저거 아닌가요? 어떤 고등학교 가면 유리한가요? 맞죠? 고1 입학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 질문하는지 아세요? 어떤 동아리 해야 되나요? 이 과를 가고 싶은데 진로 활동에 뭐 적어야 되나요? 세특에 뭐 적어야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전부 다 전공 적합성.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사람들 이야기고요. 대학에서 말하는 진로 역량, 탐구 역량으로 적혀 있죠. 학업 역량은 교과 성취 수준 종합평가, 전 과목 내신을 다 보는 게 학업 역량입니다. 두 번째 탐구 역량은 이거 본대요. 또 뭐 평가한대요? 교과 성취 수준. 그런데 어떤 평가인데요? 개별 평가. 됐죠? 전 과목 내신을 다 보면 학업 능력, 골라서 보면 전공 적합성 이겁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볼게요. 진로 역량이 같은 건데 얘네들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한마디로 무슨 과목을 들었습니까가 1번.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도 그 과목이 몇 등급이냐가 2번. 같은 말이잖아요. 개별평가. 다시 말해서 대학은 동아리 활동 뭐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 그게 몇 등급이냐죠. 이게 전공 적합성입니다. 꼭 한 줄을 기억하세요.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몇 등급이냐. 기계공학과를 가려면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돼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기계에서는 물리. 두 번째는요? 수학. 아시죠? 건설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건설 환경. 거기도 물리, 수학. 기계 건설 둘 다 수학 중에서 기하가 중요할까요? 확통이 중요할까요? 기하, 역학이니까. 컴퓨터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컴퓨터과학 무슨 과목이 중요할까요? 수학. 온리 수학입니다. 컴퓨터는요. 수학 중에서 기하가 중요할까요? 확통이 중요할까요? 컴퓨터는 확통. 다 아시죠? 생명과학과는 뭐가 중요하죠? 생명. 그거를 대학에서 전부 다 표로 보여줍니다. 이제.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다 이거예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계공학과에서는 물리, 미적, 기하, 확통이 서브. 컴퓨터에서는 미적이랑 확통이 먼저. 산업과학과도 미적이랑 확통, 전통 공대, 전자도 물리랑 미적의 기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미적, 기하, 확통은 다 해야 돼요. 이과 친구들은. 됐죠? 이게 교과 과정이 바뀌면은 이제 대수, 확통, 미적 1, 미적 2까지 가는 거잖아요. 기하랑 다 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슬금슬금 피한다. 좋은 대학 못 간다는 소리죠. 서울대뿐만 아닙니다. 연고대도 적혀 있어요. 미적, 기하, 확통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됩니다. 절대 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수능에서 확통만 볼 겁니다. 맞죠? 이제 미적 2 안 볼 거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미적 2 안 할게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과학 관련 과목들도 사실은 이제 전공이랑 엮일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다 있잖아요. 공대 가려면 일단 물리 필요하고 메디컬도 필요해요. 어디까지요? 물리? 1까지. 이게 지금까지예요. 컴퓨터는 물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과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학과도 과학은 필요가 없어요. 수학 컴퓨터는 온리 수학. 만약에 추가된다면은요, 여기에 정보 같은 것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그리고 생명, 환경, 보건 쪽은 물리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화학이랑 생명. 그런데 물리를 아예 안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쓰기가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2학년 올라갈 때 물화생을 선택하잖아요. 웬만하면 물화생 하세요. 그래야 이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물리가 부담스러워서 화생지를 했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이거 못 하잖아요. 애들이 어디 써야 돼요? 컴퓨터랑 생명만 쓰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애들이 몰리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무조건 터집니다. 이쪽은. 그래서 제일 가기 어려운 게 생명이에요. 학생부에서. 잘 고민하세요.
고3 때 돼서 그때 가서 저한테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 아무과나 좋아요. 건설 토목 다 좋아요. 건축도 좋아요. 지구환경도 갈게요. 대학만 한 단계로 높여주세요. 제일 만만한 건 사실 이런 거잖아요. 건설환경 같은 거. 근데 물리를 안 하면요. 아예 갈 수가 없잖아요. 대기천문 지구를 가려면 지투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과목 꼭 해야 되거든요. 물화생으로 시작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대기천문 지구는 물화생으로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물화? 지. 이게 이제 교과목이 바뀌면 이런 과목들이잖아요. 웬만하면 물화생은 갖고 가는 걸 저는 권합니다. 지구환경이 아닌 이상은. 그랬다가 이제 보통 이거를 굳이 물원, 물투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 선배들이 했을 때 이게 여기까지 섞여서 물원이고 얘와 여기까지가 물투일 것 같아요. 사실은 굳이 말하면. 하니까 전통 공대로 간다. 끝까지 물리는 다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화공과를 가고 싶다. 물리와 함께 화학도 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생명이나 그쪽으로 빠지고 싶다. 메디컬로 빠지고 싶다. 그럼 일단 물화생을 시작한 다음에 2학년 이제 후반부쯤 가거나 그때 물리를 어느 순간에 여기서 멈추든 여기서 멈추든 대신에 생명이나 환경 아니면 뭐 의치학으로 간다면 화생은 다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교과목을 잡는 거예요. 시작 단계에서는 어쨌든 물리 1까지는 메디컬도 요구는 하고 있더라. 아예 물리를 안 하면 얘는 슬금슬금 피한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이거 피하시면 안 돼요. 진행할게요. 학생부 종합전에 붙었던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 학업 능력, 전과목 내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전공적 합성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몇 등급이냐? 그것만 정확히 인지하고 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이 학생 약대가 타겟입니다. 진로활동이 약학이었어요. 약대는 무슨 과목이 중요하죠? 당연히 화학이랑 생명. 그래서 당연히 어떤 동아리 했어요? 화학 실험, 생명 실험. 맞잖아요. 그리고 교과목 세트에도 뭐가 적혀있어요? 화학이랑 생명. 메디칼이 어쩌고 저쩌고 의료 어쩌고 맨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대를 쓰긴 썼습니다. 경상대 학종으로 약대를요. 떨어졌고요. 물리학과를 붙었네요. 물리 활동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근데 대학은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요? 뻔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수능이요? 수시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서강대 학종 수능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 몇 등급이냐. 물리학과에 붙으려면 뭘 수업을 들었어야 돼요? 물리 1, 2를 다 들었겠죠. 내신은요? 물리 내신이 좋았겠죠. 이게 답이에요. 그냥. 실제로 전과목 내신은 1.8인데 수학이 1.33. 수학도 잘했죠. 근데 물리는 두 과목이 다 1, 1. 약대 제일 중요한 거는 화학이랑 생명이라고 그랬죠. 화학 내신은 3, 2. 얘는 이거예요. 약대를 가고는 싶어서 화학 생명 활동은 많이 했는데 화학은 못하는 친구. 얘 뽑아놓으면은 약대 교수들이 화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따라올 수 없는 친구. 안 뽑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이제 이해하시죠? 대학은 얘 진로활동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 동아리활동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만 관심 있어요? 얘가 내 수업을 받아먹을 수 있나? 두 번째 친구입니다. 화공신소재가 타겟이에요. 이런 친구는 과학동아리를 할 거잖아요. 이제 분명히. 그리고 화공이니까 자유랑 진로활동에 화공신소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교과 세특에는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많아요. 뭐 풍력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고대 학업부수를 썼어요. 2.0 가지고서. 2등급 때 고대 애들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2.0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궤적이라는 거 썼어요. 수능 최저 없는 과거 애들이 많이 가는 학종을 쓴 거예요. 웬만하면 다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 애들 사이에 싸웠어요. 무슨 과를 썼어요? 뜬금없이 수학교육과.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멘토 멘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수학교육과 썼어요. 일단 붙었네요. 왜 붙였을까요? 얘는. 수학내신이 좋아서요?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았는데요. 전과목에 비해 이건 아니잖아요. 1.7이니까. 수학이 조금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붙여주더라고요. 얘가 만약에 수학과를 쓰면 붙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1년 전에는 수학과 붙은 애들이 평균이 3.5였더라고요. 3.5. 그런데 수학교육과 붙은 애들 평균을 보니까 발표자를 봤더니 1.8이래요. 수학교육과는 1.8, 수학과는 3.5. 수학교육과가 극도로 좋은 과? 수학과는 낮은 과. 이거 아니에요? 수학과는 어떤 고등학교 애들이 붙은 거예요? 과거 애들이. 과거를 피한 거예요. 왜? 계적은 워낙 과거 애들이 많으니까 공대를 쓰고는 싶었는데 쓰면은 과거 애들이랑 수학 어려운 수학이랑 면접을 봐야 돼요. 자신 없어요. 안 뽑아줘요. 그래서 과거 애들이 안 쓰는 과를 쓴 거예요. 대학에서 과거 애들 안 뽑아요. 사범대는. 왜? 중학교 애들 수학 가르치는데
굳이 수학에 미친 애들을 데려다 놔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실한 애들이 더 좋은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 선생님 할 때는. 인성이 필요하니까. 과거 애들 인성 솔직히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신문제 제일 심각한 애들이 과거래요. 걔네들이 대학 가면은 카이스트 애들이 옛날에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대충 상상이 가시죠? 하나하나 꽂혀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보다 일반고를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과거 애들은 피해서 과를 쓰니까 진로활동 안 해도 상관없더라. 됐죠? 이거를 저희 조카한테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을 솔직히 제가 보여줬어요. 저희 조카 진로 의대로 시작했어요. 고1 때. 근데 내신이 아까 1.67 정도 있었거든요. 경기권의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 근데 1.7로 그 동네에서 의대 못 갑니다. 절대 수능도 못해요. 근데 의대에서 내신이 안 나오니까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런 애들. 의대로 시작했다가 약대로 체인지, 생명으로 체인지하는 애들. 심화탐구 동아리 생명. 교과 세트 전부 다 뭐예요? 생명. 생명으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이거를 딱 보여주니까 삼촌 나 그러면 생명과학 안 해서 공대 쓸게. 오케이 찬성. 지도 알아요. 왜? 생명 내신이 3, 3이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겠죠. 물리 내신이랑 수학 내신이랑 똑같잖아요. 얘는 물리 2까지 해가지고 물리학과를 썼지만 얘는 물리 1까지밖에 안 했어요. 2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과는 아무래도 부담. 하지만 성대는 물 2까지 요구 안 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그냥 수학이랑 물리를 잘했더니 그냥 끝. 건설환경 붙었어요. 터무니없잖아요. 생명 내신 가지고 생명 세트 가지고. 그리고 공학 계열은 기계 화공이에요. 이것도 붙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끝나니까 말을 해요. 삼촌 나는 그러면은 그동안 학교 활동 뭐 한 걸까 이거? 내가 시켰냐? 니네 담임이 시켰지? 여기 쓴다 그러니까 담임이 극구 말리더래요. 자연과학대 쓰라고. 근데 저희 누나가 큰아이를 5년 전에 보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쓴 거예요. 어저께 통화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누나 내가 애들한테 어머님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 하니까 괜찮아 막 떠들어도 돼. 얘 너무 잘 지내고 있어. 생명 내신으로 공대 상관없죠. 과목 내신이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고3 때 갑자기 진로가 바뀌어도 돼요. 스토리 상관없어요. 그런 말씀 듣죠? 1학년, 2학년 스토리 레벨 어쩌고저쩌고 해라. 그런데 얘는요. 기계 진로에서 뭘로 바꿨어요? 화공. 기계 진로라고 기계 활동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도 뭐 중심이에요? 수학. 수리통계 아카데미 수학심화 전부 다 뭐만 한 친구예요? 수학과. 수학과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얘는요. 지가 수학이 자신 있고 좋아하니까 수학을 많이 한 거예요. 2학년 때 모두 했어요. 공동교육과정 선형대수라는 과목. 이거 수학이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거예요. 그냥. 그랬다가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 말에 갑자기 꽂혔어요. 화공에. 그래서 화공을 써야 되겠대요. 근데 화학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니까 갑자기 이걸 넣었어요. 화학실험. 추가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서울대를 갔네요. 내신은 2등급인데. 다들 그래요. 이런 게 있어서 간 거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물투와투를 일단 다 했죠. 화공과 가는데 과목은 됐죠 이제. 게다가 수학 내신이 얼마예요? 1.1. 서울대 수학 중요시 여기는 건 아시죠? 서울대 공대는 과학 면접 안 봐요. 성균관대 공대랑 한양대 공대는 과학 면접을 봐요. 물화생 다 봐요. 서울대 공대는 수학 면접을 봅니다. 대학 가자마자 수학시험 영어 시험 수학시험 봐야 돼. 대학 입학하자마자. 하니까 수학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얘는 대학 입장은 이겁니다.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놈이구나. 생기부에도 지가 했던 수학 심도 있게 공부해봤구나. 그러는 과정에 수학 내신도 퍼펙트하구나. 얘 잘하겠구나. 이게 답입니다. 정확히 이 정도 데이터 보여드렸으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기에 목맬 필요 없고 여기에 목맬 필요 없고 세특에 목맬 필요 없다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세특은 이렇게 보여주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어디에 딸린 거냐면 교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등급에 드러나지 않는 그 과목에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 특기를 보여주는 칸. 됐죠? 교과목의 학업적인 능력이랑 특기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고3 돼서 그 좋은 세특에다가 우리 아이가 등급이 5등급제예요 이제. 교과가 잘 티가 안 나요. 그때 세특을 가지고 수학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국어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수학 세특에다가도 생명, 국어 세특에다가도 생명, 영어 세특에다가 의학, 통합사회 세특에다가 한국의 의료 정책 이런 거 쓰지 말라고요. 됐죠? 그런 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로 활동. 여기다가 세특을 진로 활동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세특은 과목별 능력을 보여주세요. 항상. 이게 답입니다.
지나갈게요. 논술입니다. 논술은 수능 최저가 일단 있어야 돼요. 수능 최저가 없는 연세대, 이것도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수능이 없으면 대학은 누굴 데려가겠다는 마음이에요? 영과고 애들이겠죠. 걔네들 다 써요, 논술. 옛날 같지 않아서 과거 애들도 이제 한 4, 5등급 찍으면 아까 봤잖아요. 과거 5등급이 경희대 가잖아요. 걔네들이 3, 4등급을 못 찍으면 연고대 못 가죠. 걔네들이 이걸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쓰는 게 아니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것들 골라 쓰시는 겁니다. 논술 전형은 일단 논술 준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수능 최저를 먼저 찍고 수학 실력을 쌓아놓으면 그게 수리 논술의 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논술 문제, 문과는 인문 논술에 수리가 포함이고 자연계열은 대부분 다 수리 논술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돼봐야지 알아요. 원래 연대가 수과였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과학을 뺐어요, 지금. 얘네만 빼고 다 수리예요, 지금 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 연대가 과학을 다시 집어넣겠대요. 이러면은 수학이랑 과학이 되죠, 이제. 이러면 누가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또? 그거 같아요. 수학으로만 가니까 연구하고 합격생 비율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 과학도 또 넣겠다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수리 논술인데 그 중에 현재는요. 좋은 대학들은 전부 다 미적기하 확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낮은 대학들은 수원수투 미적이에요. 됐죠? 왜? 지금 현재 이과 친구들은 미적까지가 기본이니까. 근데 어머니 때는 바뀌겠죠, 이제. 기본이 뭐까지예요? 대수, 확통까지죠, 이제. 미적 1이랑. 그럼 이게 아마 대수, 미적 1, 확통이 되겠죠? 대신에 여기까지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미적투랑 기하도 이과 친구들은 해놔야 돼요. 내신이 받쳐주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기 위해서 수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내신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정시까지 가려는 친구들은 논술을 봐야 되니까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해놓긴 해야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쉽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고3도. 왜? 기하 확통 안 했어요. 저는 설렁설렁 미적만 했어요. 그러면은 쉬운 대학밖에 못 가니까 대학은 높이고 싶잖아요. 정확히 포기할 거 없으면 다 해야 됩니다. 특기자 이게 다 사라졌죠? 아무것도 안 뽑아요. 특기자가 빠지니까 대학에서는 특목고 애들이 잘하는 건 알아요, 다. 대학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제가 지금 20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대학은 하나도 안 변해요. 정책은 계속 바뀌어요. 입학사정관제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뭐 산불정책, 뭐 고교 계속 바뀌는데 대학은 다 똑같아요. 무조건 잘하는 애들 뽑아요. 내 밑에서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 그게 특목고 애들이 센 걸 압니다. 그래서 특목고 친구들을 이제 학종으로 데려가요, 다. 제가 개요적합평은 수능 시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고대에서. 여기 붙는 애들은요. 많이 붙을 때는 3년 전에 연구하고 애들이 83% 갔어요. 이과에서. 자사고가 10%. 일반고는 7%네요. 거의 못 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학교육과로 턴을 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리고 성균관대 과학인재 한 10개 정도 모집단위를 뽑았었거든요. 평균 등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개가? 4.8, 4.8, 4.9, 5.0, 5.1, 5.2, 5.3. 그 얘기는 붙은 애들이 전부 다 뭐란 소리예요? 과고.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적혀있는 대학들은요. 전부 다 1단계 많이 뽑아요. 7배수, 7배수, 5배수, 5배수 이렇게. 1단계를 7배수를 뽑는다는 얘기는 서류평가는 적당히 하면 전부 다 붙여줄게. 뭘로 싸워라? 면접으로. 그 면접에 이과는 말씀드릴게요. 물화생2가 다 들어가고요. 물화생2가 다 들어가고요. 수학 다 들어가고 과학 다 들어가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과 애들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구형 인재 이것도 다 특목에 될 거예요. 중앙대 아까 전형 3개 기억하세요? 융합형이고 탐구형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성장형이라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그 탐구형은 붙은 애들을 보면 또 내신 등급이 다 바닥이에요. 얘네가 다 특목과 아이들. 그러니 그런 것들은 피하자. 얘네가 다 심층 면접이 많다. 이화여대도 수능 최저 없는 게 있잖아요. 면접형. 이것도 특목 중심이 흘러가는데 이대는 심층 면접은 아니에요. 이화여대를 미친 듯이 수학과를 어렵게 문제를 내면 애들이 원서를 쓸까요? 여학생들이? 안 하죠. 그래서 이대를 빼고 나머지는 다 심층 면접 이렇게. 웬만하면 피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학생이 과학 거점학교, 과학 중점학교 아니면 지역 자사고 그런데 수학 과학은 과거처럼 준비해왔다. 물화생지를 다 퍼펙트하다. 그때 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피하세요. 네. 의대 모집정은 바뀌었죠. 1,500이 증가됐다가 올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운됐죠.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는 이제 또 한숨이 나오죠. 작년에 1,500 증가됐을 때 선배들은 뭐라 그랬어요? 의대 가기 조금 여유가 생겼다. 그랬다가 올해 감소한 거잖아요. 이것도 어머니 말씀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가지고 가타부타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믿지 말라고요. 저를 믿지 마시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 데이터를 보시고서 직접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3년 전이었습니다. 얘 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서울시내 교과 전형, 서울시내 주요 대학이에요.
3,500에서 5,500이니까 2,000명이 증가한 거죠. 이 숫자가 지금 3,000에서 4,500이잖아요. 비슷해요. 60% 증가했어요. 교과 전형인데 증가되면 내신으로 대학 가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조금 더 쉬워져야죠. 많이 뽑으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경쟁률이 낮아져야 되죠. 그런데 경쟁률이 안 낮아졌어요. 인원수를 많이 뽑았는데 오히려 경쟁률이 2배가 됐네요. 13, 13, 예, 증가, 2배. 이상하죠. 많이 뽑았는데 경쟁률이 왜 낮아지지 않고 올라갈까요? 아니요. 수시 교과전은 재생 안 씁니다. 거의. 좋은 상상만 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수가 많아지면 붙기가 어떨 것이다? 쉬울 것이다. 그런 입시가 쉬울 거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증가된 건 2,000명인데 그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말도 안 되게 불나방같이 2만 명이 달겨들었어요. 그러면 경쟁은 터졌죠. 붙기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년 전보다 내신 전형이 내신들이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3, 4년 전에는요. 저 한 5년 전에는요. 고대 학추를 2.0도 보냈어요. 낮은 과. 기계공학과 1.7도 갔었어요. 그때는. 요즘은 1.4 정도에서 끊기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증가되는데 오히려 애들이 몰리니까 더 힘들어졌다. 이야기입니다. 약대도 그때 뽑았어요. 신규 선발. 그동안 피트 보고 있다가 대학원으로 뽑다가 이제 신입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숫자가 1,700이에요. 또 비슷해요. 같은 해인데 3년 전에. 1,700을 뽑으면 애들이 약대로 넘어가면 연고대 진학하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쉬워지겠죠.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것뿐이에요. 약대로 쓰면 쉬워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경쟁률이 안 쉬워져요. 다. 이게 만약에요. 정시였으면 좋았어요. 이 숫자가 전부 다. 왜? 정시는 원서를 가군에 한 장밖에 못 쓰죠. 나군에 한 장 쓰죠. 그때 약대로 이만큼이 가면 연고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 그런데 수시를 안 해요. 원서가 6개잖아요. 연고대 애들이 안 쓸 것 같으세요? 쓰고 약대를 씁니다. 연고대 일단 써놔요. 그리고 약대를 추가합니다. 얘네들이 약대에 붙으면 연고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대로? 그러면 좋겠는데 다 떨어졌어요. 애들이. 연고대 약대 쓰는 애들은 다 떨어지고 누가 붙는지 아세요? 의대 더하기 약대. 치대 더하기 약대. 걔네들이 떨어지면 약대 가는 거예요. 이제 연고대랑 약대 쓰는 애들 전부 다 추락.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좋을 것이라 상상하니까 막 달겨들어요. 이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까지를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거든요. 여름에. 작년 이맘때. 그리고 올해 1,500이 증가됐으니까 상상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상상 되세요 이제? 의대 1,500 증가됐다고 연고대 가기 쉬워졌을 것 같으세요? 보니까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특별하게 터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비슷했어요. 그러면 의대 효과를 과연 누가 혜택을 봤을까요? 연고대에서 혜택을 안 봤으면. 누군가는 혜택을 봐야 돼요. 누군가는 1,500짜리가 남았으니까 혜택을 봐야 돼요. 지방에 지역인재 쓰는 아이들. 지역인재만이에요. 일반인 아니에요. 왜? 지역인재는 쓸 수 있는 지원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자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늘린다고 서울 애들이 쓸 수는 없어요. 경상도의 지역인재가 늘어난다고 충남 애들이 쓸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썼는데 그래서 지역인재는 그 지역 애들끼리만 1,000명이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300명 뽑던 의대가 500으로 증가되니까 자리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치대 갈 애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대로. 그럼 치대가 비는 거예요. 약대 갈 애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치대로. 그리고 지역인재로 의대 밑에 깔려있는 치대 약대 한 의대가 조금 수월해졌어요.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해당 사항 없네요. 이제 그러면 올해 얘네가 감소가 됐어요. 그럼 누가 손해볼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지역인재 교과로 가는 걔네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지역인재 말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이 정도가 늘었어요. 조금씩. 그게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줄겠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증가됐다고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그럼 좋아해서 붙을 거라는 상상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못 갑니다. 반대로 줄어들었죠. 애전하게 포기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터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적이 되는 애들은 그냥 갑니다. 씁니다. 성적이 좋은 애들은 이거에 개의치 않겠죠. 씁니다. 걔네는 2-3개 붙어요. 이렇게.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하니까 이거 가지고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이런 고민할 시간에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수학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공부 습관 만들어서 국영수를 잘할 수 있나? 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은 알아서 뽑을 거고요. 진행할게요. 약대 입시 결과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바뀔 거잖아요. 조금씩. 하지만 대학에서 뽑는 과정이랑 어머님들이 보는 눈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약대 우선 교과 전형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신 전형은 지방 애들이 다 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 동네 못 가잖아요. 1.0부터 시작해요. 1.0, 1.1, 1.2, 1.3 그런데 신기한 게 보이네요. 제주대가 1.17이래요. 교과 전형인데 경북대는 1.3, 충남대는 3.8이래요. 이상하죠? 제주대, 순천대보다 훨씬 좋은 대학인데요.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역전이 됐을까요? 수능 최저 기준이요. 앞에서 고대 학업우수가 성대보다 붙기 쉽다 그랬죠. 같은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수능 최저가 좀 세요. 근데 얘네들은 수능 최저가 조금 쉬워요. 3합 5가 기준인데 3개 합 5를 찍어라 그래요. 탐구를 2개를 다 평가한대요. 이러면 과탐 하나 망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애들은 과탐을 하나 망쳐도 잘 본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과학 포함이니까 국영수 1, 2를 다 봐도 안 돼요. 과학이 필수니까. 얘는 수학 포함이니까 또 수학을 망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수영과래요. 그럼 국어를 1등급을 찍어도 돈이 안 돼요. 무엇보다 신기하더라고요. 1년 전에 1.26이던 게 작년에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1.6.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수능 최저에 원래 이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만 들어가는데 수과를 필수로 집어넣더라고요. 네, 미쳤어요. 교과전은 주로 지방 애들이 쓸 거잖아요. 내신 좋은 아이들. 근데 수과를 필수로 딱 넣어놓으니까 지방 아이들은 절대 수가 못해요. 국어, 영어는 그럭저럭 합니다. 같이. 근데 수학이랑 과학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서 지방 애들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못 맞춰요. 애들이. 수능 최저가 세면 내신이 좀 밑으로 내려가더라. 수능 최저가 쉬우면 내신이 올라가더라. 항상. 레벨이 없어요. 서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교과전은 너무 세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검토하잖아요. 이 동네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얘보다 별 차이가 안 나요. 1.0이 아니고 1.1. 1.12가 아니고 1.34.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도요. 색칠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충북대, 강원대, 중대, 성대, 경희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대요. 이제 슬슬 아시겠죠? 수능 최저가 없으면 누가 들어와요? 특목고요. 또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앞에서? 지방 아이들이요. 2가지 그룹. 맞죠? 이런 친구들 1.1로 끝났죠? 이건 누가 붙었다는 소리예요? 지방에 수능은 포기했지만 내신만 높은 아이들. 맞잖아요. 이건 누가 붙었다는 소리예요? 특목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으면 극과 극으로 갑니다. 실제로요. 중앙대 융합형, 탐구형 2개가 그동안 있었거든요. 성장형이라는 건 새로 생긴 거예요. 융합형을 보니까 50% 컷이 얼마래요? 1.36. 1.3 정도면 이거는 특목은 아니겠네요? 과거는 아니겠죠? 이 동네 아이들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겠죠. 일반고 내지는 지역 자사고. 그런데 70% 컷, 10명 중에 7등을 보니 갑자기 1.8이래요. 이건 아니겠죠.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려면요. 이게 1.36이면 이게 한 1.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목고 친구가 붙었구나. 절반까지는 일반고 애들이 가져갔지만 뒷부분의 일정 부분은 특목 애들이 가져갔구나. 두 번째, 탐구형 문제는 50%부터 바로 뭐래요? 2.0. 이건 전부 다 특목고 애들이 다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경우에 똑같아요. 10명을 선발했습니다. 50% 컷은 5등의 성적이잖아요. 요즘은 평균만으로 데이터가 확인이 안 돼요. 왜? 밑에 이상한 애들이 평균 어떻게 만들어요? 내리니까. 그 대학에서 그래서 요즘은 50% 컷, 70% 컷을 보여줘요. 10명 중에 5등의 성적을 보니까 1.15. 일반고 애들이 붙었겠죠. 숫자가 똑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7등이 되니까 등급이 확 떨어지죠. 7, 8, 9, 10등은 전부 다 과고 애들이었겠구나. 전사고 애들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얘네들 일반고 친구들이 가려면 1.123 안쪽에 돼야 되는 거죠. 한양대 에리카 경쟁률이 73이래요. 이건 말장난 같아요. 논술 전형도 보통 70대 1밖에 안 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5자리에 놓고 350명, 7자리에 놓고 500명이 싸우라는 거예요.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먼저?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것들은 일단 피하세요. 됐죠? 나중에 봤을 때 수능 최저가 없다 싶으면 이런 애들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애들이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는 것들 중간권을 고르는데 그중에 충남 경상에 보니까 이거는 과거는 아니잖아요. 적당히 낮아졌어요. 얘랑 똑같아요. 여기 충남이 경상 있죠. 수능 최저의 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고 과학을 2개를 보면 애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이제 혹시 맨 앞으로 넘어가서 기억 하나 살펴볼게요. 제가 약대생 기부로 서강대 물리학과 붙은 친구 하나 보여드렸죠. 걔가 학종에 약대 하나 썼습니다. 그게 경상대였어요. 그 친구가. 전과목은 1.8, 주요 과목은 1.5x.
그런데 다른 데는 자신이 없고 뭐만 쓴 거예요? 어디 갔냐? 경상대만 쓴 거예요. 왜? 얘가 수능 취재가 조금 세니까 이렇게 3명, 5명 참 작게 뽑아요. 인원수 작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원수 많이 뽑으면 그만큼 애들이 또 더 들어오니까. 됐죠? 어쨌든 수능 취재가 있는 것들을 골랐어야 됩니다. 지나갈게요. 의대로 갈게요. 치대, 한의대 패턴은 똑같아요. 의대, 메이저 의대 다 좋아하잖아요, 메이. 근데 이거는요, 전 상담 안 해요, 그냥. 설명도 안 드려요. 쓰고 싶으면 아무나 쓰세요. 우리 학생이 단대 보고 4등이다. 서울대 의대 쓸 수 있나요? 안 쓸 겁니다. 휘문고 5등이다? 못 쓸 겁니다. 숙명여고 3등이다? 못 씁니다. 다 누가 쓰는 거예요? 전교? 1, 2등. 휘문고는 한 3등까지 써요, 분명히. 어쩌거나 전교 1, 2등 다 씁니다. 걔네들 내신이 이랬을 뿐이에요, 그냥. 하필이면 전교 1등의 내신이 뭐란 소리예요? 1.04. 하필이면 전교 2등의 내신이 이거였을 뿐이에요. 이건 다 전교 1, 2등이 가져가는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맞죠. 전교 3, 4등 찍잖아요. 그럼 선배들은 1.3 가요, 이제. 그때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1.3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쓰려고 그래요. 인서울의 의대들. 근데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 방금 전에 약대에서 보셨죠? 등급이 극과 극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1.13 이거는 일반고 애들이 붙었다는 소리죠. 1.07 이것도 수능을 안 하는 일반고 애들이 붙었다는 소리죠. 그런데 1.66이래요. 이건 누가 붙은 거예요? 과고. 하나고 1.6 이렇게 붙는 거예요. 경희대 볼게요. 최저가 2.6인데 평균이 1.3. 이 평균은 얘 때문에 왜곡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지우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보셔야죠. 50% 컷이 얼마래요? 됐죠? 중앙대 방금 말씀드렸어요. 약대에서 융합형이랑 탐구형은 대놓고 전부 다 뭐예요? 과거 애들. 융합형은 이거는 일반고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볼 거예요. 1.14랑 1.1이랑 뭐예요? 같은 애들이죠. 1.04랑 1.08이랑 어떤 거예요? 같은 애들이죠. 같은 애들이죠. 이러면 여기도 누가 쓰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전교 1, 2등. 여기 쓰는 애들이 원서가 남을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5개를 다 씁니다. 4개를 씁니다. 원서가 남아있어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는 3, 4등은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전교 1.3이다, 전교 5등, 4등 했다. 여기 쓰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야 되는데 지방 쓰지 마시고요. 수능 취재가 센 걸 골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4합5예요. 제일 세요. 4합5. 그런데 50% 컷이 1.2, 70%가 1.27이래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1.3이나 4까지는 애들이 붙는 애들이 있어요. 왜? 고려대 학업부수는 고려대 학추부터 그래요. 교과 산출할 때 쟤네들 방식은 저겁니다. A, B, C에서 A 받은 진로 선택 과목을 1등급으로 인정. 진로 선택 과목을 보는데 A 받은 걸 1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정도급 애들은 전부 다 올 A 받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조카가 전과목 내신은 1.67이었는데 고대식으로 환산하니까 A가 1로 바뀌잖아요. 저희 조카가 1.54가 나오더라고요. 고대 학추를 썼거든요. 학추. 그런 식으로 고대는 실제로는 이 동네 친구들이 1.2도 붙고 7도 붙는 애들이 있지만 3, 4까지 붙는 애들이 섞여 있더라. 그리고 경북대 1.48 이거는 믿을 만한 숫자라는 거죠, 이제. 이 숫자는. 그리고 1.34 1.34 이것도 믿을 만한 숫자. 가천대 2.1은 이건 약간 의심해야 돼요. 2.1은. 이 동네 친구들이 제가 작년에 1.7까지는 봤어요. 가천대 붙은 애가 의대를. 근데 2점대는 외대 보고 상상고 애들이 많아요. 하니까 보통 한 1.45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쓰는데 위에 걸 아니고 밑에 걸 쓰는 겁니다. 지방대는 수능 시험가 너무 쉽다 보니까 어때요? 내신이 높아져요. 이건 지방 애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25학년도 기준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에는요, 경희대가 조금 바뀔 거예요. 왜? 수능 최저가 올해는 생겼거든요. 수능 최저가 생기면 이런 애들 중에 지방 애들 못 맞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겠죠. 과거 애들 중에 수능을 못 맞춘 애들도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경희대는 이제 어쩌면 강남 애들이 몇 명은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디컬을 볼 때는요, 수능 최저가 어머니들 29학년도잖아요. 28학년도 결과를 볼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때 28학년도에서 우리 학년 때 수능 최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면, 내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 무조건 수능을 잘하면 의대건 치대건 기회가 조금은 생긴다. 기억해 놓으세요. 지나갈게요. 정시에 교과 전형 교과 반영됩니다. 정시에도 이제. 근데 서울대가 시작이었어요. 20% 40% 그동안 지금도 보고 있어요. 이거는요. 내년에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8학년은 약간 바뀔 거예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27학년대 교과 내신이 40% 들어가는데 어차피 지금 전교권 애들이 쓸 겁니다. 1점대 아이들이 수시에 전교 몇 등 했던 애들이 수시에 못 가잖아요. 걔네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요. 10%밖에 안 뽑아요.
버려도 돼요. 이걸로 900명을 선발하는데 20%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못 가지 않을까? 강남 애들이. 이 고민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수능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내신을 못 따서 혹시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올해 서울대 이렇게 붙였대요, 애들이. 올 겨울에, 지난 겨울에. 휘문이 1등 했죠. 이 동네 내신 받기 어때요? 제일 어렵죠. 낙생이 2등 했죠. 전국에서. 얘네 분당에서 내신 받기 제일 어렵습니다. 예, 반포 서초에서 내신 받기 제일 어렵습니다. 외대부고랑 상상고는 빡센 건 아실 거고요. 보인고, 송파, 강동에서 요즘 1등이죠. 단대부고, 이 동네 일반고 중에 1등이죠. 내신 받기 다 어때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기 적혀있는 고등학교 40명부터 5명까지 많이 간 거예요, 서울대를. 이게 선발 인원의 반이에요. 딱 50개 학교에서, 53개에서. 나머지 반은 얘네가 가져갔어요. 2300개 고등학교에서. 말도 안 돼요. 얘네들은 평균 5부터 40까지 갔는데 나머지 학교는요 0.3명밖에 못 간대. 0.3명 서울대를 정시로.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름이 없는 강남권의 고등학교도 있겠죠. 중대부고 9명 갔대요. 정시로 이렇게 갔는 세아하고 중상고 있는데 강남권에 약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5명보다 조금 어떻게 돼요? 아래겠죠. 뭐 3명, 2명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애들이 내신은 다 엉망이라는 소리예요. 그래도 서울대를 전부 다 갔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못 간다. 애들은 자꾸 제도를 탓을 해요. 엄마가 다 고등학교 이상한 데 보내 내신자는 못 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됐죠. 올해 원서를 썼거든요. 4.5등급 찍은 단대부고 친구가 서울대를 썼어요. 정시로 1.5점 감점 받았어요. 사실 1.5점. 왜? 어떻게 파악했냐면요. 학부대학이라는 걸 썼는데 399.5가 나왔어요. 정확히 서울대식으로. 근데 추가 합격이 됐거든요. 399.5로 추합이 됐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친구가 398이에요. 얘가 얘보다 먼저 붙었어요. 원래 399.5가 위잖아요. 역전됐잖아요. 이게 1.5가 역전되더라고요. C가 섞여 있는 거예요. 4.5니까. 그래도 1.5점 감점. 그거는 수능 한 문제면 어때요? 커버. 연대 볼게요. 올해부터 5% 들어갑니다. 5%. 5%라는 얘기는 1000점 만점에 50점이에요. 커버예요. 그런데 기본 점수가 40이에요. 실질은 몇 점이라고요? 10점. 그런데 1, 2등급을 찍으니까 만점을 줘요. 다. 3등급을 찍으면은 1점 감점이에요. 5등급을 찍으면 몇 점이래요? 2점 감점. 이 2점 감점이 조금 전에 4.5로 1.5점 감점 받은 거랑 어때요?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수능 한 문제만 더 맞히면 돼요. 그런데 더 이상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9등급 제도하에서 한 5등급 안쪽으로만 들어가니까 서울대 내신, 연대 내신은 어때요? 상관없다. 고대 교과서는 안 돼요. 얘는 수치화시키기 때문에 얘는 그냥 3등급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9등급제에서. 대신에 3이 넘어가면 고대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3이 넘어가면요. 수능 100으로 가는 일반 재능 쓰면 되는 거예요. 3 안쪽일 때는 교과서를 쓰는 3이 넘어가면 이거 쓴다. 서울대랑 연대는 5등급 안쪽이면 된다. 한양대 10% 상관없습니다. 됐죠?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죠. 우리 아이들은 9등급에 5등급이라는 얘기는 5등급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3 정도. 됐나요? 그 중간이에요. 딱. 하니까 5등급제에 3까지는 커버를 해야 된다. 이것도 못하면 스카이 가면 안 되죠. 솔직하게. 내신을 아예 포기해 4, 5등급 찍으면 안 돼요. 절대. 꼴찌하면 안 돼요. 3안 쪽에만 들어가면 내신 페널티 없으니까 괜찮다. 됐죠? 바뀌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진행할게요. 정시에 서울대, 연고대, 기타 등등 반영 방법입니다. 어머님 자제분들은 이제 과목은 바뀔 거잖아요. 하지만 대학별 반영 비율은 어떨 것 같으세요? 크게 안 바뀔 겁니다.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문과는 국영수가 중요하다. 이과는 뭐가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수학이랑 과학. 내신은 그게 맞아요. 내신은 수학과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1, 고3 올라가면서 수능 점수는 이제 달라질 거예요. 정확히 구분 지어야 돼요. 내신은 수학과학 내신이 중요한 게 맞아요. 그 대학에 가서 전공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수능은 수학과학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비율을 보니까 분명히 국어 수학 비중이 높아요. 문과에서는. 영어 절대평가고요. 하지만 이과를 보니까 서울대 먼저 볼게요. 탐구 2개 몇 점이래요? 160. 하나당 몇 점이죠? 80, 80이죠. 이거 몇 점이에요? 200점. 그럼 탐구 하나 80일 때 국어 몇 점이에요? 200점. 국어가 중요해요? 탐구가 중요해요? 많이 차이 나죠?
고대 볼게요. 200, 240, 200이라는 얘기는 탐구가 2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이거 두 과목이죠. 하나당 배점이 얼마죠? 그럼 100점씩이죠. 100, 100. 이거 몇 점이에요? 이건 240, 2.4배. 서강대 볼게요. A, B라고 적혀있는 건요. 선택 반영이에요. 대학에서 수학을 잘 본 친구는 수학의 가중치를 많이 줄게. 국어를 잘한 친구는 국어의 가중치를 많이 줄게. 그래서 90, 90 받은 아이보다 85, 95 받은 애가 더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잘 본 거에 가중치를 줄 거니까. 어쨌든 탐구는 60, 60인데 220에 260이래요. 4배가 넘어요. 탐구에. 연대는 아직까지 수학 과학이더라고요. 연대를 빼고 나머지는 다 수학 다음에 뭐인 것 같아요? 국어. 아시겠어요? 이러니까 내신은 수가 중심으로 이과는 흘러가되 수능은 무조건 수학 다음에 과학보다는 뭘 잘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수학 탐구의 선택 과목이 바뀝니다. 사라질 거잖아요, 다. 하지만 반영 비율은 그대로 존재할 거예요. 탐구의 가산점 당연히 사라지겠죠. 통사랑 통과니까 어쨌든 반영 비율 자체가 탐구가 작아요. 왜 요즘 들어서 이과에서 과학 반영 비율을 줄였을까요? 갑자기 최근에? 옛날에는 아니랬거든요. 옛날엔 다 이거랑 똑같았어요. 국어 200, 수학 300, 영어 200, 과학 300, 수과. 근데 요즘은 연대를 빼면 다 바뀌고 있어요. 살펴보세요. 국어, 수학, 과학이죠. 2, 24, 160이죠. 2, 24, 160이죠. 똑같죠. 서강대 볼게요. 2, 2, 26, 120. 2, 2, 26, 120. 똑같죠. 성대 볼게요. 공대랑 경영이에요. 문과랑 이과죠. 그런데 반영 방법이 탐구 150이래요. 그럼 75, 75죠. 국어 수학은요. 합해서 750이래요. 400에 350이에요. 이러면. 하나는 75, 75인데 400에 350이에요. 얘는 사과대는 문과 애들이 쓰는 거고요. 자전은 이과 애들이 더 많이 써요. 얘네들은 두 과목에 100이래요. 하나당 얼마요? 50, 50. 이거는 얼마요? 400, 400? 말도 안 되게 심하죠. 이제는 문이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그거예요. 지금이 과도기예요. 작년, 올해, 내년까지 문이과를 통합 가다가 28부터는 전체가 이제 통폐합. 문이과를 같이 가는데 반영 비율을 같이 맞춰야 될 거예요. 거의가 다. 서울대를 따라서 고대랑 서강대가 바뀌고 성대가 바뀌고 나머지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끝까지 뭐 잘해야 돼요?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됐죠?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물화성지가 아니에요. 이제. 탐구 과목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통사, 통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럼 대학에서 평가원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할까요? 낮추겠죠. 변별은 뭘로 하게 생겼어요? 국영수로. 진행할게요. 정시, 이 정도 등급을 찍으면 이 정도 대학에 갑니다. 이건 모의고사에 따른 정시 라인입니다. 111을 3개 찍었고 2등급이 2개가 나왔어요. 문과 친구들은 보통 이 2가 어디서 나올까요? 수학. 왜냐면 이과랑 같이 보는 거잖아요. 이과 애들이 잘하겠죠. 대신 이과 친구들은 수학도 나올 수도 있지만 국어나 영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탐구에서 하나쯤 실수하면 2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탐이든 과탐이든. 이랬을 때 보통 연고대를 가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111을 다 봤는데 탐구를 다 잘하는 것보다 국영수를 잘하는 게 더 대학을 잘 갈 겁니다. 1등급이 2개 나오면 보통 서성안을 찍게 돼요. 근데 그 1등급 2개가 탐구가 아니고요. 영어 탐구가 아니고요. 국영수에서 많이 받으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1등급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보통은 영어 절대평가 1등급 또는 탐구 하나 1등급. 이렇게 되면 보통 이대나 중대, 정시에. 평균 2등급을 찍었다. 건대에서 외대, 경희대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올라와서 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정도 갈 수 있구나. 너 여기를 가고 싶으면 올려라. 이걸로 활용하시면 돼요. 등급만 보세요. 그냥 사실은. 표점 무시하세요. 아직까지는. 고3 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정시에 갔던 애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는 문과만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뭐를 잘하니까. 국영수를 잘 보니까. 탐구를 말아먹어도 어디까지 가더라? 연대 가더라. 됐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문과 친구들. 근데 이제 밑에 볼게요. 하필이면 국어 수학은 잘했는데 뭐가 미스가 났어요? 영어. 영어 미스가 나면 연대 가기가 힘들어져요. 연대는 영어 2등급 딱 찍는 순간 5.xx가 감점이에요. 이러면 수학 2문제를 더 맞춰야 돼요. 수학 2문제를. 그럴 바에야 딴 데 가죠. 그러니까 하나 이 영어를 2가 찍으면 보통은 어디로 가게 생겼어요? 고대. 됐죠? 옛날엔 문과만 국영수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과도 이렇게 돼요. 얘 3, 2 받았거든요. 과탐 3, 2를 받았는데 올해 대학을 어디 갔는지 보니까 서울대 첨단을 갔어요.
연대도 최초 합격 남게 갔어요. 솔직히. 다 맞은 거 아니에요? 원점수 아니잖아요. 100분이잖아요. 100분이 100%인데 하나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 틀리고 하나 틀렸어요. 하나. 뒤에 게 3, 2가 찍어도 서울대 연대 골라가더라. 이 친구 심지어 뭐가 나왔어요? 3, 4. 어머님들 과탐 3, 4 찍으면 이공계열에서 스카이 갈 것 같으세요? 그러죠. 그런데 어디 갔어요? 서울대 안정지원 찍어놓고 건대 수의대 갔네요. 이 친구가 서울대를 시경을 썼잖아요. 낮은 과라서 쓴 게 아니에요. 아까 기억하세요? 제가 399.5, 398. 걔는 서울대 학부대학 갔다 그랬잖아요. 서울대 학부대학 광역은요. 1년 동안 혼자 공부하다 2학년 때 컴퓨터 전자 아무 데나 가도 돼요. 학부대학 높은 거예요. 얘가 400점이라니까요. 얘도 그럼 어디 가는지 아세요? 기계도 붙어요. 자전도 붙어요. 못 가는 거 5개밖에 안 돼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수학과, 전자, 컴퓨터 7개는 떨어져요. 하지만 기계, 화공, 재료 다 붙어요, 얘. 근데 공대 관심이 없어요. 어디 관심 있어요? 수의대. 그러니까 얘는 2개만 고민했어요. 생명과학을 쓸까, 식용과를 쓸까. 어차피 나는 붙어도 여기 갈 거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3, 4를 찍어도 서울대 골라갈 수도 있네요. 얘는 2과목을 2개를 했대요. 어머님 때는 이건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2과목을 2개 하면 가산점을 5점을 줘요. 가산점. 하나 하면 3점을 줘요. 얘는 가산점에 목숨을 걸었죠. 서울대를 가긴 갔는데 어디 갔어요? 조경. 가산점에 무리하다가 다운된 거죠. 뭐 망쳐서 그래요, 쟤는? 이거 망친 거예요. 이거 잘 본 거예요. 진짜 잘 본 거예요. 왜? 이게 얘보다 높아요, 다. 그럼 얘는 얘보다 표점을 2, 3점 더 받은 거예요. 근데 가산점도 더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진 점수가 7점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 잘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구형수요. 얘 3, 4는 서울대랑 건대수대 갔잖아요. 얘 3, 3이에요. 3, 3. 옛날 같으면 얘가 진짜 잘한 거예요. 왜? 수학 99%, 과학 99%. 요즘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과학이 아무리 잘해도 반영 비율이 다운되는 바람에 어디가 갔어요? 성대, 고대도 못 가더라고요. 얘는 4가 뜨니까 중앙대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 정도 능력이면 이거 무리할 필요 없이 여기 조금 더 했으면요. 대학이 서울대로 바뀌는 거예요. 내신은 수가가 먼저가 맞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마무리할 때는 무조건 국영수가 먼저. 네. 수시 원서 쓰는 과정입니다. 6개는 높게 쓰는 건 대충 들어보셨죠? 수시 원서 6개 쓴다. 붙으면 대학 갑니다. 수시에. 떨어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정시. 그런데 6개를 왜 상향하는 거죠? 왜 상향 지원할까요? 납치. 네. 붙으면 끌려가면 안 되니까. 납치라는 거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데 이거보다 아래 붙으면 정시 기회를 안 줘요. 항상 우리는 뭐보다 높게 써야 돼요? 정시보다. 이게 상향이에요. 기본 개념입니다. A 학생, 이거 현재기죠. 현재. 5등급제 아니고요. 9등급제에서 2.0을 찍었어요. 근데 모의고사가 엉망이에요. 이런 애들은 주로 어떤 동네에 있을까요? 지방에. 내신 받긴 쉬운데 수능이 안 나오는 아이들. 이 동네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했죠. 내신은 어렵지만 수능은 잘 나옵니다. 둘 중에 정시는 누가 좋은 대학 갈까요? 정시는. 수능을 잘하는 B죠. 그럼 수시는 누가 좋은 대학 갈까요?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한두 분 계시네요. 다행이네요. 대부분 다 A라고 생각하시죠? 수시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직 중3이에요. 또 설명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표를요. 고3 3월까지 보여줍니다. 계속 질문해요. 예비고랑 고1 때는 다 B라 그래요. A라 그래요. 근데 고1, 2가 되면 섞여요. 고3이 되면 다 바뀝니다. 상향지원은 뒤에 뭐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정시. 이거보다 어떻게 쓴다고요? 높게. 됐죠? 이게 없으면 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시는 하고 질문을 드리면 어머니는 뭘 먼저 체크해야 돼요? 맞죠? 이걸 알아야 그거보다 높게 쓸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수시는 하는 순간 또 까먹고 내신만 보시잖아요. 수시는 하고 질문을 해도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걸로 정시에 어디 갈지를 알아야 수시는 그거보다 높게 쓰자. 이 성적이면 정시에 인서울을 가요. 남학생들은 상명대 아니면 가천대. 여학생들은 이 성적이면 정시로 서울, 덕성, 동덕여대를 갑니다. 최소한 성신여대급을 가주려면 여기서 2등급이 하나 이상은 섞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시에 3여대나 상명대 이렇게. 이 친구는 정시에 앞 페이지 보여드렸죠. 평균 2등급은 건대부터 경희대 사이라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수시에.
제가 조금 전에 고3 설명회 하고 왔다 그랬죠. 아직 고3들은 기말고사 안 끝났죠. 내신 아직 남아있죠. 하지만 수시 전략을 준비를 해요. 지금. 왜 할까요? 이걸 이제 아니까. 6평을 봤으니까. 됐죠? 수시 준비는 이거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얘보다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높게. 정시에 덕성여대 갈 친구한테 성신이 더 좋아요. 써야 돼요. 그럼. 상명대 갈래? 광운대 갈래? 어디 가고 싶어요? 공대라면 광운대. 얘보다 상향이에요. 이게. 원서가 6개니까 이것만 쓰지 않지요. 또 어떻게 써요? 높이고 또 높이고. 이게 상향입니다. B학생은 정시로 어디쯤은 갈 수 있대요? 공대쯤은 가네요. B학생 국민대를 써야 안 써요? 그러면? 절대 안 써야죠. 이게 납치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국민대는 감사합니다. 얘 입장에서 국민대는 죽어도 못 가요. 안 가요. 이거보다 위로 가는 거예요. 문과 친구들은 경희대 외대로 쓸 거고 이과 친구는 경희대 싫으면 좋은 과를 골라 쓰겠죠. 이제 건대 갈 수 있다면 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대, 중대, 고대, 서성한. 이렇게 체크하는 걸 보아하니 수시 원서를 결정하는데 원서 결정은 뭐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대학 결정은? 모의고사. 이것 때문에 지금 고3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서를 결정한 다음에 그때 내신을 보는 거예요. 얘는 내신이 좋죠. 그럼 어떤 전형 쓸까요? 내신이 좋으면 당연히 교과 전형. 그래 지방 아이들은 교과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동네 아이들은 내신 3이죠. 교과 전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포기. 학생부 종합전형 맨 앞에 기억하세요. 제가 2.5가 넘어가면 좋은 대학은 포기하고 뭐 있는 걸 고르자고요? 수능 최저 있는 것. 3개 기억하세요? 뭐요? 고대. 그리고요? 새로 생겼다 그래도 2개가. 성균관대, 중앙대. 이런 거 고대, 성대, 중대 중에 한두 개를 학종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놓고 나머지는 3등급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논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무조건 내신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1학년 때. 무조건 올인이에요. 첫 학기 등급을 확인해보고 우리 애가 학종으로 활용할 만하겠다. 계속 잘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 학생이 첫 학기 등급 받아봤는데 아무래도 학종은 아니겠다. 맞죠? 그때는 약간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일단. 왜? 정시에도 5까지는 찍으라 그랬잖아요. 박기님 3까지는 만들어야 돼. 기본 학습 해야 돼요. 비교과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대학은 얘가 무슨 동아리 했는지 무슨 활동이 중요하지 않아요. 동아리 가입은 시켜야죠. 왕따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내신이 엉망이다. 그러면 때려치고요. 써먹을 만하다. 그때 활동을 조금 하세요. 그때 가서. 수능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무조건. 내신 안 하는 모든 시간은 전부 다 수능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중간고사 아이들 입학하잖아요. 3월달 돼보세요. 고3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고1 애들이. 다 학고열에 불타거든요. 지금 큰아이 키워보신 분은 아세요. 이제. 우리 애들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 동네 애들이 다 고3같이 공부를 해요. 3월달에는. 중간고사를 딱 봐요. 그리고 나서 5월달이 되면 느껴야지 이제. 지방 애들이 5월달에 뭐 할 것 같으세요? 지방 애들은. 우리는 어차피 정시로 못 가니까 수시로 가야 되니까. 5월달에는 무조건 놀아요. 지방 애들은. 왜? 기말고사는 아직 멀었거든요. 이 동네 애들은 노는 꼴을 못 봐요. 학생부 종합 때문에. 그러니까 5월달에 뭐 할 것 같으세요? 이상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그런 활동하느라고 내신이 망가지니까 학종을 포기해요. 이제. 5월달에 뭐 해야 되겠어요? 수능하는 거예요. 그때. 수능이 별거 아니에요. 2학기 때 할 수학을 미리 했다. 2학년 때 할 수학을 미리 했다. 내신 선행이라고 하죠.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수능 대비. 영어 문법이 약해서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영어 문법을 좀 더 해본다거나 영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이렇게. 5월달 그게 딱 중간이랑 기말 사이예요. 10월도 똑같아요. 10월달에 똑같아요. 중간고사 9월 말에 끝나거든요. 보통. 그럼 10월달 한 달 내내 애들이 퍼져 있어요. 그때 이상한 활동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냥. 중간고사 보고 5월달, 기말고사 보고 여름방학, 중간고사 보고 10월달, 기말고사 보고 겨울방학. 1년 딱 사이클을 돌려보잖아요. 그 비는 시간에 뭐 했는지를 보면 대학교가 보여요. 뻔히. 대학별고사, 논술학의 면접입니다. 면접은 성적이 돼야 면접을 갈 수 있죠. 1단계 패스가 돼야 면접을 갑니다. 논술은 수능이 받쳐줘야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얘를 계속하면 돼요.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바뀐 거 설명드릴게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같이 가는 건 아시죠? 진로선택 과목까지는 전부 다 상대평가를 가고 융합선택은 절대평가로 갈 거 이상한 과목들은. 근데 이거 취지는 4%, 10%를 묶어서 1등급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3, 4등급이 40%인데 34로 맞춰가지고 2등급을 주겠다는 소리고요. 아시죠? 취지는 좋아요. 과도한 내신 경쟁을 방지하자 선행학생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은 뭔지 아세요? 애들 바보 만들어라요, 이거는요. 공부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런데 이거는 취지는 좋은 거예요. 경쟁 너무 하지 말자. 그런데 현실은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되면요, 절대평가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상대평가를 많이 볼 것 같아요? 당연히 상대평가. ABC보다는 그래도 5등급제라도 평가하겠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등급 10% 진입 경쟁은 더 어떻게 될까요? 박 터집니다. 애들 더 힘들어져요. 아시겠어요? 대학에서는요, 변별력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뭔가 대체 방안을 만들 거예요, 이제. 왜? 그동안은 세부적이던 게 두루뭉실해졌어요. 이제 개나 소나 다 1등급이래요. 뭔가로 갈라야 돼요, 이제 아이들을. 그런 방안을 강구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내신 과정입니다. 수능은 이랬던 수능이 이제 이거 먼저 짚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수능 전에 얘 먼저 짚어드릴게요. 실제로 현재 내신입니다. 고3, 고2들 98% 다 받았어요. 정말 잘했죠. 1등급이잖아요, 다. 얘가 전교 1등이겠죠, 그러면? 1.0. 얘는요, 98%가 5개랑 92%가 5개예요. 1등급이 5개, 2등급이 5개. 그럼 얘는 대충 몇 등급이에요? 1.5. 얘는 전교에서 한 7, 8등 했을 겁니다, 아마. 얘는요, 1등급이 2개밖에 안 나고 나머지가 2예요. 그럼 몇 등급이에요? 1.8이죠. 이랬던 애들이 바뀐 체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뭐가 될까요, 그러면? 다 1등급. 얘네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1.0.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제 1.8 밑으로 갈게요. 2등급을 찍었다는 얘기는요, 전부 다 2는 아닐 거잖아요. 평균 2.0이니까. 그럼 2가 제일 많지만 1도 몇 개 있고 3도 몇 개 있겠죠? 이렇게 찍으면 얘네들은 3개, 4개, 3개면 2.0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평균 2.5가 나왔다? 그럼 2등급 반에 3등급 반 정도. 평균 3이 나왔다. 3이 센터에다가 놓고 위아래 있겠죠. 이렇게 받은 게 현재 기준이거든요. 이게 바뀐 체제로 바꿔볼 거예요, 이제.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1.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3등급은 바뀌면 이제 2등급이요. 왜? 3등급 찍으면 보통 87%부터 시작해가지고 77까지거든요. 걔네들은 대부분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2등급으로. 그래서 바뀌잖아요. 요 1, 2등급은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1로. 3등급은 2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바뀌면.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100명 중에 10등을 했어요. 10등을 했어요. 2등급이잖아요. 얘네들은 100명 중에 10등이면 이제 1등급을 찍을 거예요, 그냥. 100명 중에 20등을 했어요. 3등급이잖아요. 그게 바뀌어도 2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1이 7개랑 2가 3개니까 1.3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 2.0은 바뀐 체제에 뭐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1.3. 옛날 2.5는 바뀐 체제에 1.5. 옛날 3등급은 바뀐 체제에 이해하셨죠, 이제? 옛날 3등급은 2, 3, 4가 섞이는데 요런 애들은 10% 안에 들어갈 거니까 1등급을 받을 거고요. 이렇게 받았던 과목들이라면 이게 10%가 안 되잖아요. 2등급이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 체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맨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 한번 기억해 볼게요. 교과 전형, 서울대 1.2, 영고대 1.3, 서성한 1.5, 중경외시 1.8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까지 전부 다잖아요, 그게. 지금은 얘네들이 중경외시 교과 전형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7이면. 이제는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그럼 중경외시 교과 전형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이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동안은 이걸로 경희대를 갔는데 교과 전형. 이제는 이걸로 경희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데드라인 2.5 내지는 어디까지 보자 그랬어요? 3 안쪽. 고3들. 3이 넘어가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교과 종합전형을 쓴 거예요, 이제. 2점 중후반까지. 근데 이제는 이게 종합전형을 쓰는 애들인데 물론 스카이는 힘들어지겠죠. 2등급은 고대부터 밑에까지 바닥까지잖아요. 이랬던 애들이 이제 바뀌면은 이거 가지고 학종을 가는 거예요. 요 정도는 찍어줘야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외시까지 쓰는 거고요. 얘네들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를 쓰는 애들이에요. 2가 넘어가면 종합전형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메디컬, 의대 가려면 1.34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의대는 전부 다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 약대 교과전형 가려면 아까 최저치가 한 1.5까지였죠. 약대 교과전형 뭐가 필요한 거예요? 1.0. 치대 교과전형 1.0. 의대 학종도 1.0. 이러니까 서울시내 중경외시 교과전형 가려면 여기까지잖아요. 다 1.0. 메디컬도 전부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1.0. 서울대 학종도 기본적으로 1.0. 이러니까 1.0이 박 터지는 거예요, 이제.
스카이에서 고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대학들은 1.0이 아니더라도 2등급이 한두 개 있어도 해결됩니다. 하지만 1.3에서 1.7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거를 바뀐 체제에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제 학종을. 이래서 대학들에서는 개나소나 1.0, 개나소나 1.3이니까 뭔가 대체 방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교과 전형에 자꾸 뭐를 집어넣고 있어요? 서류평가. 교과목도 보겠다라는 소리잖아요. 세특도 보겠다는 소리고. 또 종합전형에서는 그동안 고대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양대, 성대, 중대, 이대 다 뭐를 집어넣고 있어요? 수능 최저. 수능으로 조금이라도 걸리겠다는 소리잖아요. 수능만 가지고 못 거릅니다. 학생부 종합을 이제 대학에서 가르는 거예요. 원래 서류 100으로 끝내던 거를 이제 3개로 분리해놨어요. 다 대부분 다. 성균관대도 성균인재, 과학인재 면접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것도 있죠. 중앙대 원래 탐구형, 융합형 있던 거를 수능 있는 거 생겼죠. 3개씩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능 최저를 강화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거나 면접을 강화시키거나 이렇게. 그냥 단순 내신으로 안 되고요. 결국에는 수능도 해야 되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대학들에서 수능을 그동안 서성한 학종에 수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제 내신만 가지고 분간이 안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아이들 내신 1등급 경쟁은 치열해졌고요. 수능도 힘들어지고 있죠. 여기까지 내신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수능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서 이쪽으로요. 겉으로 보면 좋아요. 이런 거 수능이 안 나오니까 편해 보여요. 물화생지, 사탐, 과탐 필요 없으니까 편해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취지는 이거예요. 선택 과목을 없애자, 유불리를 없애자, 애들 공부를 좀 편하게 하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 변별력이 약화가 되겠죠. 분명히. 통사, 통과는 쉬운 과목이잖아요. 결국에 이거보다는 어디서 판단이 설 거예요? 국영수. 그런데 하필이면 수학도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줄어들어요. 공부하기는 쉽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 100점 맞으면 뽑을 수가 없잖아요. 정시로도. 그러면 평가원에서는 변별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을 내지 말라고 시비 걸잖아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어쩌면 킬러 문항 낼 수도 있어요. 또. 하지만 못 내게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갈지 몰라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살짝 어떻게 자꾸 베베 꼬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그동안은 아이들이 문제 유형을 가지고 시험을 봤으면 됐어요. 문제풀이 많이 하면. 왜? 지저분한 문제가 잘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문제를 1000개, 2000개를 풀어봐도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저분한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꼬아놔요. 자꾸. 그러면 학생들은 연습만 많이 한다고 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기본 과정을 단단하게 정확하게 잡아놓고 스스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능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든 이렇게 되든 기본에 충실하고 쌓아놔야 돼요. 결국에는. 벼락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쩌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화학이 범위가 줄었거든요. 화원인가 화투가 범위가 아마 화원에 있던 문제를 어렵다고 투로 날려버리고 화원을 이렇게 범위를 줄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제가 상담하다가 스카이 중에 모 대학교 화공과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아버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스카이급의 화공과 교수인데 제가 화원을 풀으면 만점을 못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스카이 화공과 교수가 만점을 못 맞는 문제가 지금 수능 문제래요. 말이 돼요? 이거예요. 애들을 풀어야 될 만한 문제는 범위에서 날려버리고 화투에서 어려운 문제는 일반 화학으로 빼버리고 화원에서 어려운 거는 화투로 빼버리고 화원을 범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줄여놨어요.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문제를 가지고 베베 꼬아놨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영수가 앞으로. 단단하게 다지는 게 단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고등학교 선택. 네. 입시 결과는요. 기본적으로 서울대 가지고 체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서울대가 다는 아니지만 보여요. 외대보고 대원여고 제일 많이 갔죠. 외대보고 자사고입니다. 그런데 민사고도 자사고인 거 아시죠? 하나고도 자사고인 거 아시죠? 그런데 민사고 하나고보다 외대고가 토탈 숫자가 많죠. 수시는 어때요? 외대보고 26, 하나고 25 똑같죠? 하나고 애들이 조금 오래 주춤했어요. 정시로 갖고. 근데 얘네 두 개를 비교하면 외대보고랑 하나고 어떻게 비교하는 게 정상이에요? 뭐 중심? 하나고는 민사고랑 하나고는 수시. 과고도 수시. 외대보고랑 상상고는 수시랑 정시를 같이. 특히 상상고는 정시. 맞죠? 대원여고랑 비교하면 돼요. 인서울 외고 4개잖아요. 그런데 수시는 26,
얘네 몇 명이에요? 차이가 어때요? 별로 없죠. 30, 넷.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수시만 하는 학교로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실적은. 그래서 얘네가 1등 하는 거예요. 항상. 남의 학교 빼고요. 우리 동네 학교 보죠. 휘문, 보인, 세화, 단대, 중동. 이게 올해 탑5예요. 이 동네에서. 서울대 실적. 서울대 1명 갔네요. 수시에. 세화 2명 갔네요. 이러니까 지역 자사고는 자사고가 아니다. 됐죠? 얘는 일반고잖아요. 자사고 맞고요. 자사고 맞고요. 배제고는 자사고인데 뭐를 많이 활용하는 자사고예요. 그러면 수시 커리큘럼을 많이 활용하고 활동을 많이 활용하는 자사고. 휘문고는 어떤 자사고예요? 수능을 잘하는 자사고. 세하고 수능을 잘하는 자사고.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데 얘네가 이기나요? 배제가 이기나요? 항상. 얘네가 이깁니다. 같은 지역에 보인하고 배제하고 두 개가 있어요. 강동 송파잖아요. 옛날엔 얘네가 무조건 이겼어요. 옛날엔. 요즘은 얘네가 집니다. 수시는 얘네가 이겨요. 몇 자리 이겼어요? 수시는? 5자리. 정시는요? 14대? 최종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얘가. 1년 전에도 패턴은 비슷해요. 비슷한 고등학교들이죠. 다. 맞죠? 마지막 가서 이기는 건 누구더라? 뭐 잘하는 애들이요? 정시. 이거는 서울대잖아요. 연고대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벌어져요. 왜요? 서울대는 정시가 작고 수시가 훨씬 많지만 연고대는 정시가 충분히 인원수가 받쳐주기 때문에 연고대는 이 숫자보다 더 벌어지는 거예요. 메디칼도 당연히 더 벌어져요. 여기서 하나고는 민사고는 서울대 주력학교예요. 서울대. 의대 주력학교는 걔네가 아니잖아요. 상산이랑 외대보고잖아요. 그래서 의대는 수능이 받쳐주는 애들이 많이 갑니다. 무조건. 수능 천재 맞춰야 되고 정시도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거 저는 얼마 전에 배제고 와서 상담을 며칠 전에 했는데 제가 대놓고 말했어요. 니네 학교 요즘 망가진 거 이해하니? 네, 이해합니다. 활동 진짜 많아요. 얘네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상위권에 50명이 희생을 합니다. 왜? 같이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능이 망가져요. 서울대 못 가요. 걔네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 내신 받기 어때요? 조금. 얘네보다 어때요? 쉽잖아요. 내신 받기. 맞죠? 얘네보다 빡세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수시는 몇 명씩은 가요. 어쨌든. 정시 어떻게 돼요? 앞에서 5명 이상 보내는 학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중대보고 섞여 있었어요. 아까 중상고도 있었어요. 5명 이상 보내는 학교. 그런데 이제 음악여고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학교들은 5명이 안 됩니다. 정시에. 정시는 망가집니다. 그렇다고 수시를 쟤네보다 많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망가질까? 얘네가 요즘. 여기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사실상 내신 욕심 내고 들어가는 거 맞죠? 맞죠? 들어가는 순간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대학을. 수시로요. 고3이 되면 누구 때문에 수능이 망가진대요? 우리는 재수생. 맞잖아요. 우리는 고3 되면 재수생 때문에 수능이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정시로 많이 못 가. 우리는 뭘로 가야 돼? 수시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신 잘 챙기고 활동 많이 해. 그게 이런 학교들이에요. 의문점이 하나 생겨야 돼요. 왜 이런 학교들만 재수생이랑 싸워야 되느냐? 얘는 재수생이랑 안 싸우나요? 싸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요. 이거 다 재수생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왜? 휘문고 애들이 서울대 가려고 재수하는 것 같으세요? 의대 가려고 재수하는 거죠. 올해는 제가 체크 못했는데 작년에 세하고 40명 갔거든요. 서울대 정시로. 40명 중에 현역이 35이에요. 여기 40명이었죠. 잠시만요. 요거 전년도였어요. 재작년. 재작년에 40명 중에 35이 현역이었고요. 요때는 휘문이 38인데 33인가 2인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네들도 재수생이랑 싸워요. 똑같이. 그런데 생각 때문에 그거예요. 그 마인드 때문에. 재수생 탓이 아니고요. 니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3년을 보냈으니까 우리는 수시로 가야 돼, 수시로 가야 돼. 이 마인드를 가지고 5월 달에 수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때 이상한 활동을 한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10월 달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여름방학에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짬날 때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우리는 수시로 가야 되니까 뭐 한 거예요? 맨날 이상한 짓 한 거예요. 아시겠죠? 대학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내신은 학교별로 차등이 심하죠. 그러니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뭐예요? 수능입니다.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학교를 가잖아요. 내신을 잘 따라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신하고 얘네보다 내신에 대한 부담이 커요, 작아요? 얘네가 더 작죠? 시간 남죠? 그때 뭐 하자고요? 그러면 대학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갔습니다. 내신 안 나옵니다. 분명히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말, 선생님 난 다 때려치고 정시로 갈게요. 이러면 또 망가져요. 왜? 다 때려치고 정시로 갈게요 하는 순간에 학교 내신을 버립니다. 아예. 학교에서 미적 원을 가르치는데 2학년 때 나는 그걸 안 하겠대요. 내신을. 수능도 못 보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안 나와도 9등급제 안에 5등급 안쪽은 들어가고 버티고 5등급제 3이나 2를 찍고 버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숙명이요? 잠시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발표를 안 했거나 대학에서 올해 발표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 못 들어갈 리는 없거든요. 못 들어갈 리는 없을 거예요 아마. 하니까 보통 요즘은 숙명이 진선보다 살짝 밀렸어요. 최근에 한 1, 2년 동안.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니니까 아마도 이거 발표하는 시점에서 학교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보통 15명 찍어요. 보통 숙명이. 요 급이 똑같아요. 얘네가 탑이고요. 서울 상문 애들 버티고요. 근데 서울고랑 상문고도 지금 서울고가 여기 없죠. 서울고 올해 망가졌어요. 망가져도 이거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발표를 안 했어요. 늦게 했어요. 쪽팔리니까. 옛날에는 상문이랑 서울 반대였거든요. 정확히. 상문고가 옛날에는요. 서울대를 9 더하기 1, 10 더하기 0 이렇게 했어요. 서울고는 9 더하기 8, 10 더하기 5. 그럼 서울고는 이 정도에 끼고 상문은 아래였거든요. 근데 한 3, 4년 전부터 서울고 애들이 과중이잖아요. 그거를 자꾸 강조하면서 이걸로 못 가요. 이걸로 요즘. 밀렸어요. 어쨌든 보통 숙명은 진선하고 맨날 위아래 움직이더라 15, 16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 발표 안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경기여고도 발표 안 해요. 잘. 얘네도 안 해요. 잘. 근데 경기여고는 숙명 진선보다 한 단계 아래. 영동 반포는 보통 10명에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영광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특목자사랑 일반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뭐가 유리한지 묻지 마세요. 저한테. 진짜 묻지 마세요. 뭐가 유리한지. 저랑 똑같아요. 선생님, 저 짜장면 먹어야 돼요? 짬뽕 먹어야 돼요? 이거 묻지 마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요. 어머님들밖에 몰라요. 애들밖에 몰라요. 경쟁하는 걸 할 수 있다와 없다 차이예요. 성적이 높고 낮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정확하대요. 회복 탄력성. 망가졌을 때 다시 한번 부딪히면 된지 부딪혀보자. 이런 마인드와 망가져서 힘들어한다. 이게 차이거든요. 두 학생이 있습니다. 잡초같이 자란 친구랑 화초같이 자란 친구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물 줘서 키운 친구예요. 이 학생은 지가 자란 거예요. 둘 다 특목고를 갑니다. 내신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때 얘가 하는 말은 뭘까요? 에이, 까짓 거 뭐 하면 되지 뭐 이 마인드예요. 얘는요. 됐죠. 우느라고 공부를 못해요. 성적은 어떻게 돼요? 더 떨어져요. 얘는 어디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일반고요. 그래서 전교권에 집어넣고 우쭈쭈 해줘야 돼요. 계속. 이겁니다. 얘가 성적이 더 좋아요. 얘보다 중학교 성적이. 하지만 얘는 만약에 전사고를 갔어요. 전사고를 갔는데 성적이 좋으니까 내신을 만약에 5등급제에서 1.7을 찍었어요. 적당히 찍었죠. 근데도 울어요. 얘는요. 얘보다 공부를 못해요. 같은 학교를 갔는데 2.5예요. 근데 애 하면 되지 뭐 어때요? 이제 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다음 학기에 올라가요. 1.7부터 계속 어떻게 돼요? 추락해요. 이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정말 둘 다 상관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 보낼 것 같으세요? 맞아요. 빡센 학교 가는 겁니다. 그때는. 두 번째. 우리 동네 전사고예요. 민사 하나 말씀드렸죠. 수시에 집중. 얘는 어디까지 하는 학교요? 수능까지? 같이.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공대 관심 없어요. 문과 갈 거예요. 혹은 우리 아이는 의대 관심 없어요. 서울대 갈 거예요. 그런 애들은 굳이 수능 무리하게 안 하고 여기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여기에서 의대를 가려고 싸우잖아요. 누구한테 치일까요? 그러면. 과거 영재고. 그래서 의대는 얘네보다 누가 잘 간다고요? 얘네.
우리나라 전국 의대는 얘가 1등이에요. 메디컬은 올해 180 찍었어. 180명. 중복 포함. 휘문이 150인가 그럴 거야 아마. 많이 가죠. 물론 재수생 포함이고 하나당 2개씩 3개씩 붙었을 거예요. 어쨌든 수능까지 하는 학교랑 수시에 집중하는 학교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국제고랑 외고 문과 어머니 없으니까 지나갈게요. 그냥. 네. 내신 등급 이 동네에서 어려운 학교 쉬운 학교 있습니다. 휘문, 중동, 세화, 현대, 자사고 혹은 단대보고, 진성, 수명, 기타 등등. 얘네들은 조금 쉬운 학교잖아요. 내신 받기 쉬운 학교. 이것도 얘랑 같아요. 망가졌을 때 더 안 망가지고 버틸 수 있다 그냥. 그러면 어디 보내는 게 좋아요? 빡센 학교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 번 주춤했을 때 더 망가질 것 같다. 회복할 자신 없다. 그런 아이들은 일반고학 내신이라고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내신 받기 쉬운 학교를 가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전교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마인드 가지고서 반대는 안 합니다. 저도. 저희 조카도 아까 안양에서 원래 신성고라고 있어요.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이 동네로 따지면 단대보고 정도 되는 학교예요. 그 동네에서. 근데 치대 의대를 가겠다 그래 제가 처음에 신성고 가라고 했어요.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밤에 애 없을 때 몰래. 문찬아 내가 우리 석훈이를 알잖아. 얘 신성고라는 데 가면 1학년 내신 받고 2학년 때 다 때려치울 놈이야. 성적이 안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나 근데 의치 가려면 거기 가야 돼. 아무리 내신 따도 경기도 안양이니까 걔네들 수능 망가져 의대 못 가. 하니까 나 의대 안 바래. 어디까지면 만족할 수 있어? 하니까 정확히 말하던데요. 중앙대 경희되면 소원이 없겠대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빡세게 보내지 말고 그 동네 인원수 많고 내신 잘 나오는 학교로 가자. 대신에 솔직히 말할게. 중경이 만족해야 돼. 갔습니다. 대신에 아이한테 너는 중앙대 가야 되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성고를 간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 신성고를 가서 한 1.5나 1.6 찍으면 삼촌이 메디컬 보내줄게. 됐죠? 근데 누나가 그냥 안 나올 걸 아는 거예요. 제일 쉬운 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랬죠. 야 의치 가려면 여기는 안 돼. 1.3은 받아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1.3 받으면 교과를 보내줄게. 그런데 1.3이 안 나와요. 절대. 1.7 딱 찍었어요. 처음에. 하니까 1년 지났습니다. 삼촌 나 의대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의대를 포기하고 약대랑 생명으로 체인지. 근데 약대는 가능하다고 말을 했어요. 왜? 1.5x를 가지고 약대 가능을 보여줬거든요. 0.1만 올리자. 1년을 했어요. 0.1 안 올라요. 최종 1.7에서 1.67로 끝났어요. 그제서야 이제 원서를 쓰는데 중대 기계, 성대 건설, 성대 공학, 성대 에너지, 한양대, 고대 학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성대 붙어서 다행이죠. 중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랑 의대를 포기하면 가능해요. 그러려면요. 이 동네 약한 학교 보내지 마세요. 아예 강북이나 강동이나 강서를 빼세요. 그래서 인원수 많은 학교 보내세요. 그래서 전교 1등을 만드세요. 1등. 그러면은 연고대는 갈 수 있습니다. 교과로. 전교 1등 찍으면. 됐죠? 하지만 전교 1등을 찍어도 서울대는 못 갈 겁니다. 그런 데선. 왜? 직윤 쓰면 될 것 같으시죠? 직윤, 교과전형 같이. 추천받아서. 강북 쪽 몇 개 구에서는요. 서울대 붙는 숫자가 1년에 평균 0.5래요. 그 뜻은 직윤으로 2명 있으면 한 해에는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다음 해에는 1명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도 못, 이거예요. 결국에는. 직윤은 학종인데 면접을 봐야 되고 1.0 중에 후두룩 다 떨어져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양보해도 된다. 이거 안 가도 된다. 그러면 강북으로 빼서 전교 1등을 시키면 돼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이거보다는 학생 성향을 가지고 어려운 학교, 쉬운 학교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결정은 아이들이 하게 시켜야 돼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제 설명에 듣고 나서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우리 아이가 좀 내신 받기 좀 수월한 학교. 휘문 중도 너무 부담스럽고 단대보고 싫어가지고 영동이나 중산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근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말을 하니까 애를 어머님께서 휘문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은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된대. 됐죠? 애는 자신 있는 거예요. 내신 받기 쉬울 것 같으니까. 근데 휘문 가면은 30등이라도 갈 수 있대. 하니까 혹해가지고 갔어요. 30등 안에 될까요? 100등 찍습니다. 애가 뭐라 그럴까요 그때? 엄마 때문이야. 엄마 나 저희 갔으면 3등 했을 거야. 엄마 때문에 이 모양 됐어. 애는 면죄부가 생겼어요. 어머님들은 3년 내내 의리예요 이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학생이 공부 안 해요. 저는 절대 놀아요 그냥. 왜? 모든 엄마 책임이니까.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애가 휘문을 가겠대요. 근데 어머님께서 불안해요.
고등학교를 다른 데 꼬셨어요. 야, 휘문 가면은 1.0 못 찍으면 어떻게 10%씩을 주니까 저기 가면은 1.1, 1.1을 찍을 수 있어. 호켓에 가요, 애가. 그런데 가보니까 1.1, 1.2가 안 나와요. 2.0에 빵 맞았어요. 5등급제 2.0. 학종으로 힘들잖아요. 그때 또 뭐래요, 애가 또. 또 엄마 때문이야. 휘문 갔으면 내신이 안 나와도 뭘로 대학 갈 수 있어요? 정시로. 지금 나 이거 뭐야? 엄마 때문에 수능도 안 되고 내신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려는 주세요. 알려는. 내신 빡센데 가면 내신 받기 어렵다. 5등급제에서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찍어야 된다. 1.8은 찍어야 된다. 그게 전교에서 한 35% 선. 400명 중에서 한 100등은 찍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무조건. 쉬운 학교로 간다? 거기를 가서는 5등, 10등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허풍을 떨어요. 힘으로 가고 싶죠. 그럼 애가 당연히 찍을 수 있지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보내세요. 근데 그 성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물론 무조건 안 나와요. 그러면 칼자를 누가 지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들이요. 쥐고 휘둘러야죠. 학원 뺑뺑이를 돌리든 집에 가두든. 반대로 애가 쉬운 학교를 가겠대요. 내신을 전교권에 들어가겠대요. 야, 내신 전교 쉽지 않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거길 가고 싶으니까 뻥을 치는 거예요, 그냥. 허풍을. 보내세요. 대신에 너 5등급제니까 1.0 찍어야 돼. 협박을 하세요. 갑니다. 안 나와요, 무조건. 떨어지겠죠? 1.3, 1.4가 나와요, 이제. 그럼 스카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어머님들이 또 칼자루 쥐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되 결정은 아이들이. 설명은 해주되 판단을 하게끔 성인 취급을 하세요, 아이들을. 책임지는 걸 가르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벌써부터. 문과, 이과, 대부분 다 이과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는 문이과 중간 성형이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빨리.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였으면 뭘 따라가는 게 좋아요? 잘하는 거요? 어머님이 수능 봐서 대학 가세요.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엄마가 원하는 거예요. 문과 나오신 어머님들이 이과 가서 공대 보내면 좋겠다 싶으니까 막 시켜요. 의대 갔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수학과를 시켜요. 그러면은 그걸 지금 잘해요. 맞죠? 근데 앞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하는 거는요. 지금 당장은 부족할지언정 앞으로 푸시를 해도 받아들여요. 그거는. 지가 원하는 거라면. 이래서 저는 대학은 애들이 갈 거니까 애들이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 그거를 잘 길을 잡아야 되는 거 이렇게. 정해진 길이 아니에요. 일로 가면은 이렇게 해놓고 지가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얘를 해야 3년 후가 버티는 거예요, 애들이. 수능 볼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들. 하나 더. 중간 있어요, 애들. 아마 적성검사 해봤을 거예요. 한국 가이던스 에페라는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문과도 높게 나오고 이과도 높게 나올 겁니다. 100을 갈른 거라면 50대에서 똑같이 나올 거야, 보통 아이들은. 통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직업권을 찾으니까 문과 쪽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이과 쪽도 나오죠. 이런 아이들이 성적도 망가지는 성적은 별로 없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겠는데 다 골고루 잘해요. 맞죠? 이런 아이들은 안타까워요, 저는. 불쌍해요. 애들은 너무 착해요. 적성검사 이렇게 한 거예요. 일본 적성검사 풀 거잖아요. 문제를 그냥 이걸로 풀면 안 돼요. 이걸로 풀어야 돼요, 적성검사는. 마음이 내키면은 빵빵빵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적성검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1번 문제, 내가 뭐에다가 답을 체크하면 엄마가 칭찬해 줄까? 2번 문제, 답을 3번 해놨으면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아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3번 문제는 정답이 뭘까? 그래서 시험 본 거예요, 애들이. 100점 맞으려고. 됐죠?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직업이랑 아빠가 좋아하는 직업들이 나와요, 이제. 맞잖아요. 여기에 환경미화나 프로게이머 죽어도 안 나와요. 엄마가 싫어하니까. 내가 만약에 청소한다고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에요. 내 직업이 농사꾼이에요.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아빠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착해요. 엄마 말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거 시키잖아요. 다 따라가요. 골고루 다 잘해요. 이런 아이들 어머님들은 문과 보내세요? 이과 보내세요? 통상적으로. 이과죠. 이과 가서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저런 아이들? 의대죠? 맞잖아요. 직접 수능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애들 잡지 마시고요. 애들이랑 이야기 정확히 말씀드려요. 1시간, 2시간만 하면요. 10명 중에 8명은 결정이 돼요. 사실. 옛날에는 문이과 중간성형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 들었어요. 요즘은 중간성형 우리 아이는 중간 손 들어보세요. 10명 중에 30, 40%가 들어요.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근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실제로는 한두 명만 그래요.
나머지는 애랑 한두 시간 딱 이야기 하잖아요. 나와요. 진짜로. 이거 안 해도 돼요. 애가 어떤 공부할 때 행복해하는지 중3 아이들은 공부할 때 행복해하는 아이는 없겠죠. 맞죠? 대신에 이거 있어요. 어떤 공부할 때 더 힘든지 수학책을 펼치면 머리가 지끈지끈 거린대요. 힘들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역사책을 펼치는 순간 애가 엄마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수학책은 머리가 지끈거리고 역사책은 머리가 터진대요. 그러면은 수학이 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아직까지 역사책은 30분 이상 못 봐요. 역사 드라마도 1시간 이상 못 봐요. 대하 드라마 옛날 것들. 아직까지 조선왕조를 못 외워요. 절대. 이런 아이들은 문과 가면 안 돼요. 저한테 만약에 수능 과목을 네 맘대로 골라라. 수학 하나 골라봐. 저는 아마 기하를 고를 거예요. 과탐 중에 2개 골라봐. 전 뭐 고를 것 같으세요? 아무거나. 물리 1, 2요. 그런데 물리 1, 2라면 스카이를 못 쓰니까 과목을 섞어. 그럼 저는 아마 물원, 화투 아마 할 것 같아요. 생명 죽어도 못해요. 사탐 중에 골라봐. 저 뭐 할 것 같으세요? 경제. 2번째는 한지 정도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뼛속까지 이쪽인 거잖아요. 아이들도 분명히 본인이 더 싫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진짜 중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볼게요. 다방면에 소질 있는 학생이 있어요. 하나는 꽂히면 그거밖에 못해요. 이런 아이들이 이거잖아요. 사실은. 올라운드 플레이. 다 잘하는 친구들. 어머니들은 다 잘하면 다 의대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얘네가 이과잖아. 이건 아시잖아요. 과거 애들 수학과학에 꽂히면 국어 영어 해요 안 해요? 그게 이과 성향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문과 보내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 정말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과 보내시면 안 돼요. 정말 중간이잖아요. 문과 가서 어떤 과를 보내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까요? 문과에서. 무슨 과를 적성이 잘 맞을까요? 경제는 아니고 경영이겠죠. 경제는 약간 이과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경영보다 어디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교차 지원할 때? 경제를 좋아합니다. 왜? 경영은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인사관리, 조직관리. 하지만 경제는 사람 상대할 일은 없습니다. 서류만 상대하고 분석만 하고 수치 해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상경계열에서도요. 이과적인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이 상경계열을 갈 때는요. 경제를 가고요. 금융, 세무, 회계를 가요. 문과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상경계열을 갈 때는 경제 안 가고 경영을 가겠죠. 그 다음에는 무역이나 국제통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쪽은 사람 상대. 교차 지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3 때 교차 지원할 때 이과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문과 어머니 손 한번 물어볼게요. 문과 출신들. 어머니들 중에서. 많으시죠? 문과에서는 상경계열은 경영, 경제가 어떤 거예요? 거의. 같이 취급이죠. 정형행정은요? 같죠. 항상 경영, 경제 한 묶음, 정형행정 한 묶음이죠. 이과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경제랑 통계는 따르지만 경영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정형행정을 딱 주잖아요. 어머님들은 뭐 선택할 것 같으세요? 정형행정 가라 그러면. 정해. 이과 친구 10명한테 묻잖아요. 10명 다 행정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좀 전에 말한 거랑 똑같아요. 야, 왜 정해는 싫어하니까 사람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과 애들이에요. 정치에 가면은요, 뻔하잖아요. 국제관계, 기타 등등 정치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행정 가면 뭐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공부해서 시험이나 보죠, 뭐. 진짜 단순해, 이과 애들은. 그런 단순한 아이들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과요. 복잡, 다양한 아이들은 어디 가야 되는 게 차라리 문과 가서 경영대를 가는 게 최적이에요. 가서 수학이 안 되겠다? 사회학과, 심리학과 이런 데도 있고요. 그거를 이과 갔다가 가면 되잖아요. 안 돼요. 손해봐요. 왜? 이과 가는 순간 과탐 내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영수 내신할 시간이 아무래도 뺏겨요. 그런데 왜 이과가 대학을 잘 간다고 다들 헛소리들을 하고 있냐고요. 이과가 대학 잘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잘 가는지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100시간 하면 중앙대를 가고 200시간 하면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이과 친구들은 공부를 200시간을 했기 때문에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문과 선택한 아이들 중에 공부를 200시간 똑같이 하잖아요. 이과보다 대학을 더 잘 갑니다. 그런데 문과에서 100시간을 안 하고 50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원래 국민대 가야 돼요.
그 문과였기 때문에 중경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똑같이 공부하면 문과와 대학가가 훨씬 쉬워요. 기억하세요. 대학교 유리하게 가기 위해 이과를 선택한다. 최악이고요. 학생이 하고 싶은 걸 잡아서 따라가면은 앞으로 잘하게 될 거니까 고등학교 선택도 계열 결정도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시고 거기서 울타리를 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정보들 정답을 알려드리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이상한 판단하지 못하게 막아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애들이 말해요. 어머니들이 맨날 하시는 질문, 중학교 때 어떤 고등학교 유리해요? 고등학교 동아리 뭐 해야 좋아요? 수능, 과탐, 사탐 뭐 해야 돼요? 이거 질문하는 사이에 애들도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야 될 애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선생님 이번에 표점이 물리가 이랬잖아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전 욕해요. 그러면.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냥 애들 말로 닥치고 공부나 해. 너 물리 표점 손해봐도 괜찮아. 화학 표점 망가져도 괜찮아. 그걸로 대학교 안 바뀌어. 뭘로 바뀌어요? 국영수 한 문제만 더 풀면 돼. 이렇게. 과탐 사탐 기껏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옛날하고 바뀐 게 있나요? 어머님들 때랑?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불안하신 거고요. 누군가가 그럴 것이다라고 하니까 혹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지우고 아이들 잘 공부하는 거 도와주는 게 정답입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인원수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드리고 다 해준 것 같아요. 말씀드릴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